자, 오늘은요, 시청자분이 놀이공원 사건 사고 나무위키 읽어달라 하셔가지고 그분이 추천해주신 거 몇 개 가져왔습니다. 읽어볼게요. 썬더리퍼 래피드 전복사고. YTN 뉴스까지 나왔어. 호주 건가봐. 2016년 10월 25일 호주 골드코스트 드림월드의 놀이기구 썬더리버 래피드에서 일어난 사고. 1981년에 개장한 드림월드는 매년 100만 명에 달하는 관광객이 찾아오는 골드코스트에서 가장 잘 나가는 놀이공원이자 호주에서 가장 규모가 큰 놀이공원이다. 공원 내부는 지역별로 테마를 맞춰서 놀이기구를 만들었는데 그 수가 무려 40대에 달한다. 와, 이런 거 재밌지? 그 중에는 1851년 호주 빅토리아주에서 있었던 골드러쉬를 테마로 꾸민 지역도 있었는데 그 지역 내에 설치됐던 놀이기구가 1986년 12월에 개장한 썬더리버 래피드라는 기구다. 인타민에서 제작. 아마존 익스프레스랑 비슷하네. 아, 광고 나온다. 무슨 광고일까? 오, 무서워. 이런 거 은근 무섭더라. 이런 굴다리 들어가는 거. 신밧드의 모험 같아. 아마존 익스프레스 탄 지가 너무 오래전이야. 기억이 안 나. 오, 나왔다. 이미 한 번 젖었네. 저런 걸 물 튀어서 싫다고? 근데 나도 좀 싫어. 놀이공원 가면 원래 이쁘장하게 꾸미잖아요. 강을 모사한 코스를 가지고 있으며 개척시대를 모티브로 하였고 통나무의 외형을 일부 본딴 딱딱한 보트에 탑승하기 때문에 관점에 따라 플룸라이드 일종으로 볼 수 있다. 플룸라이드? 오! 아, 후룸라이드. 이게 플룸라이드구나. 근데 한국에서는 후룸이라고 하는 거구나. 아, 딱 시원해 보인다잉. 그렇구나. 빙빙 도는 원형 형태의 보트에 최대 6명을 탑승할 수 있고 뭐 그냥 아마존 익스프레스랑 같아요. 근데 이제 사건 사고. 2016년 10월 25일 펌프 시설 중 하나가 고장나서 물의 수위가 낮아졌다. 보트들은 잘 움직이지 않았고 컨베이어 벨트 위에 올라간 빈 보트도 컨베이어 벨트 끝에 다다랐을 때 물에 닿지 않고 물이 차오르지 않은 바닥에 닿아서 쉽게 움직이지 않았다. 아, 그치. 물이 있어야지 자연스럽게 흘러가는데. 이후 뒤에서 6명을 태운 보트가 컨베이어 벨트에 끼인 볼트랑 충돌했다. 부딪힌 상태에서도 컨베이어 벨트는 계속 움직였다. 충돌한 보트는 컨베이어 벨트에 계속 밀리다가 아예 90도로 뒤집혔다. 아, 여기 뒤집혔다. 보트에 탔던 6명 중 4명은 보트에서 떨어지면서 컨베이어 벨트에 껴서 사망했다. 아, 너무 싫어. 시신을 수습하기까진 물을 전부 빼고도 하루가 꼬박 걸렸는데 아이고, 수습에 참여한 구조대원은 시신의 상태를 보고 충격에 빠져 실미치료를 받기도 했다. 사고는 35년간 무사고였던 드림월드의 첫 사고로 기록되었다. 아... 희생자와 생존자 신디로우 향년 42세와 케이트 구차일드 향년 34세, 루크 도르셋 향년 35세, 그리고 루지 아라기 향년 38세가 사고로 목숨을 잃었다. 아... 키렐로랑 구차일드라는 애기 2명은 물에 빠지지 않아 간신히 살았고 성을 보면 알겠지만 가족 단위로 놀러왔다 사고를 당했대요. 그러네. 사고 이후에 드림월드의 안전불감증이 크게 지적을 받았다. 사고 놀이기구에는 물높이를 감지해주는 센서는커녕 안전평가를 제대로 받아본 적도 없대. 이거는 좀... 직원들은 안전교육도 받지 않아서 긴급정지 버튼 위치도 몰랐고 정지 버튼 테스트해본 적도 없었다. 드림월드 노조 측은 썬더리버 래피드가 3일간 2번이나 망가진 적이 있다고 밝혔다. 그래서 드림월드 모 회사인 아덴트는 사고로 360만 달러의 벌금을 내었다. 사고 후에 드림월드는 한동안 문을 닫았다. 중간에 메모리얼 데이에만 동물원의 한정이 열렸고 메모리얼 데이? 아, 추모. 이때 벌어들인 수익은 전부 기부했다. 사고가 일어난 지 46일 뒤 드림월드는 재개장했다. 2016년 11월 놀이기구 철거되었다. 철거된 곳에는 롤러코스터 스틸 타이판이 새로 설치되어서 2021년에 공개되었다. 드림월드에는 추모공원을 세운다는 계획이 잡혔는데 아직까지 진행되진 않았다. 이거 어떻게 이거 사고 없이 진행됐던 거냐? 놀랍네. 이거 좀 노답이긴 하다. 어떻게
안전교육도 하나도 안 시켰지? 여기까지고요, 일단. 좀 지금 나무위키 하나하나가 짧아요, 사건 사고가. 다음 거. 배터시 파크 롤러코스터 탈선 사고. 되게 오래돼 보이는데, 사진이? 72년도네. 영국. 72년 5월 30일 영국 잉글랜드 런던의 원즈워스구 배터시의 배터시 파크, 현재는 배터시 공원에서 일어난 롤러코스터 탈선 사고. 1951년 영국 잉글랜드 이곳에서 놀이기구들을 동반한 유원지가 개장되었다. 제2차 세계대전 후유증을 여전히 앓고 있던 런던 시민들을 위해 연 곳이었다. 안에는 중세 영국을 테마로 한 19세기 미국을 테마로 한 곳도 있고 우주 테마도 있고 다양한 볼거리와 즐길거리가 가득했다. 이 중 특히 빅디퍼 롤러코스터가 인기가 많았다. 빅디퍼 롤러코스터는 3량으로 이루어진 우든 롤러코스터로 1량에 최대 10명이 탑승 가능했다. 최고 15m에서 하강했고 중간에 터널을 지나는 구간도 있었다. 사고 당일 때 마침 날씨도 좋아서 많은 관광객들이 몰렸다. 오후 2시 반, 우든 롤러코스터 빅디퍼에 관광객 30명이 탑승했다. 대다수 어린이였다. 아, 불안해. 당시 롤러코스터 자동 브레이크 장치가 개발되었으나 설치한 롤러코스터는 적었고 그런 롤러코스터는 비상 상황을 대비해서 맨 뒤에 브레이크맨이 같이 탑승하는 경우가 많은데 빅디퍼도 이런 유형이었다. 롤러코스터가 코너를 돌 때 한 바퀴 돌고 제자리로 돌아올 때 브레이크맨이 속도를 어느 정도 줄이는 식이었다. 롤러코스터가 올라가면서 예전과 다른 이상한 금속음이 일어났다. 롤러코스터가 경사 끝에 도달했을 때쯤 견인 케이블이 끊어졌다. 브레이크맨은 롤러코스터를 제동해보려 했는데 실패했다. 지켜보던 사람들은 물론 탑승객들도 장난삼아 이러는구나 했다. 하지만 장난이 아닌 실제 비상 상황이었다. 롤러코스터는 점점 가속도가 붙어 빠른 속도로 내려갔다. 그러나 코너에서 롤러코스터 첫 번째 칸이 탈선에 추락했다. 두 번째와 세 번째 칸은 그대로 뒤로 가다가 승객 탑승을 위해 대기 중이던 다른 롤러코스터와 충격으로 레일이 무너졌다. 이 사고로 5명이 사망했고 13명이 부상을 입었다. 사망한 5명 중 3명은 현장에서 죽었고 2명은 치료 도중에 사망했대요. 가장 어린 사망자는 8살에 불과했다. 사고 이후에 구조 활동이 진행되는 와중에도 다른 놀이기구들은 그대로 운영했다. 관련자들은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당했다. 롤러코스터는 곳곳이 녹슬거나 부품이 떨어져 있었고 안전장치도 고장나 있고 70년대에 있었던 화재 후 부품을 50년 넘은 중고 부품으로 교체하는 등 51개의 문제점이 발견되었다. 직원들은 훈련 받은 적 없이 고용된 사람. 전이랑 비슷하네. 호주 사건이랑. 근무 도중에 술이나 마약도 했대. 그럼에도 처벌받은 사람이 없었다. 당시 테마파크 안전과 관련된 법이 없었기 때문이다. 아, 이때는 사고 이후에도 놀이공원은 계속 열렸으나 빅디퍼 롤러코스터는 해체 후에 철거되었다. 1974년 배터시 파크도 문을 닫고 철거되어 사라졌고 공원은 계속 있다. 2022년 사고 50주기를 맞이해 나무를 심는 추모식이 있었대요. 이런 데였고요. 짧죠? 이거 한번 지도 볼까? 헐. 쭉 갔는데 좀 텅 비었다. 여기가 그냥 가운데인가? 여기 말고 여기가 중앙 같아. 아, 여기 러닝하기 참 좋겠다 근데. 다음은 마인드 벤더. 1985년 캐나다 엘버타주의 웨스트 에드먼턴 몰에 있는 갤럭시랜드에 위치했던 실내 롤러코스터래. 최대 높이 44m에서 내려가는 세계 최고 높이의 실내 롤러코스터. 실내인데 44m야. 디자인은 안톤 슈워츠코프가 맡았는데 도중 재정 이슈로 해고당하고 판타지랜드에서 마저 건설했다. 길이는 1279m로 한국 실내 롤러코스터인 프렌치 레볼루션의 631m보다 2배가량 길다. 미친. 최대 속도는 시속 96.5km, 최대 중력가 속도는 5.5. 이거 어떻게 읽어야 돼요? G? 그냥 G라 읽어줄게요. 4명이 탑승 가능한 차량이 3대가 연결되어 있는 형태의, 그냥 G라고 읽어요. 열차 여러 대를 동시에 운영했다. 밑에서 언급할 사고가 나기 전엔 4대가 연결된 형태였다.
세 바퀴 연속으로 도는 구간으로 유명한데 이 구간 역시 실내 롤러코스터 중에는 가장 큰 구간이다. G는 G라고 읽어요. 네, 이거 한번 보자. 또 광고 나오겠지? 자, 싱하 소다 워터래요. 보자. 오, 뱀. 오. 오. 묻는 거 봐. 그냥 거의 이 실내 놀이공원이 이 롤러코스터 위에 존재하는 것 같은데? 너무 길어. 출발한다. 난 이 뚜 소리가 너무 쫄려. 우이! 나 그리고 프렌치 레볼루션도 그렇고 뭔가 이렇게 레일들이 엉켜있잖아요. 너무 길다 보니까. 이렇게 엉켜있는 구간에 손을 못 들겠어. 이 위에 있는 레일에 손 닿아서 손가락 잘려서 날아가 버릴 것 같아. TX도 나 그래. TX프레스가 나무 프레임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나무랑 나무 사이 약간 지나가는데 위가 생각보다 낮아요. 이렇게 들면은 여기 손가락 댕강하고 날아가 버릴 것 같아. 나 그래서 손 안 들어요. 그냥 이렇게 정자세로 다. 무섭지 않아? 닿을 것 같아. 그렇다고 테스트해보기엔 좀 그렇고 이건 내 목숨을 걸고 테스트하는 거라. 근데 물론 그렇게 설계를 했겠지만 그냥 내 기분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냥 안 들어요. 쫄보색? 우후! 이런데 뭔가 닿진 않겠지만 괜히 닿을 것 같단 말이야. 은근 위에가 가까워. 유후! 유후! 방금! 여기! 이거 위에 보여요? 여기? 이거 지금 위에 프레임이잖아. 이거 닿을지 않을까? 이거는? 손 들면은? 부딪혀 왔다고? 헉, 머리 안 날아갔어요? 그러니까 채팅치겠지? 아니 이거 어떻게 그냥 아프기만 했어? 아니 날아가지 않아? 보통? 구라예요? 아이씨 뻑큐 구라였대요. 무서워. 이거 닿을 것 같아. 이런 데가 너무 많아. 이런 거 만들면 안 돼. 내가 안전과민증이 좀 있는데요. 이렇게 가까이 철제를 하면 안 된다니까? 이거 애기들이 장난치면서 으아 하다가 여기 탱 부딪혀서 날아간다고. 이런 거 하면 안 돼. 나 진짜 싫어. 진짜 이런 거 하면 안 돼. 욕 나와. 하지 마. 아니 이걸 왜 이렇게 가까이 만들어. 이런 거 하지 말라고. 진짜 제 마음이 뭔지 알겠죠? 나는 진짜 이런 거 싫어. 이런데요 아무튼. 근데 이게 85년대였는데 뭐 그때는 이럴 수도 있겠네. 자, 그랬었는데 사건 사고가 터졌어. 1년 만에 터졌어. 86년. 사고 전부터 마인드 밴더 탑승자가 목에 고통을 호소하는 심상치 않은 일이 좀 있었다. 1986년 6월 4일 마인드 밴더를 운영하다가 이상한 소리가 발생하자 운영을 잠시 중단하고 소리가 나나 안 나나 시험삼아 승객을 태우지 않은 롤러코스터를 굴려보았다. 소리가 나지 않자 운영을 재개했으나 노란 열차에서 여러 대가 운영돼서 색깔로 구분했었대. 이상한 소리가 나서 다시 관리자를 불러서 또다시 시험삼아 승객을 태우지 않고 굴려봤는데 이번에도 소리가 나지 않아서 다시 운영했다. 하지만 운영진들은 네 번째 차량의 왼쪽 바퀴에 볼트 하나가 빠졌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었다. 이거 완전 파이널 데스티네이션인데요? 완전 그거네. 그대로 운영을 재개한 마인드 밴더의 노란 열차는 첫 번째 루프를 돌고 두 번째 루프를 도는 순간 네 번째 차량의 왼쪽 바퀴가 부러져 떨어져 나갔고 그 상태로 네 번째 차량에 살짝 들린 채 내려가다 보니 정지 마찰력은 사라지고 속도가 느려진 열차는 스파크를 튀며 움직이다가 세 번째 루프를 다 돌지 못하고 속도가 떨어져 다시 뒤로 내려갔다. 이 상태에서 안전바마저 제대로 작동 안 했고 결국 네 번째 차량이 탈선해서 콘크리트 벽에 부딪힌 뒤에 끝났다. 탈선하지 않은 차량에 탔던 승객들은 목 부상을 입었고 탈선한 네 번째 차량에 탔던
4명 중 3명은 안타깝게도 목숨을 잃었다. 다 20대야. 헐, 근데 여기 토니랑 신디, 데이비드라는 사람이었는데요. 토니, 신디는 약혼을 한 사이였다. 사망자는 모두 20대 초반. 4번째 차량 탑승자인 로드니 차이코만 유일하게 살아남았다. 앞에 차량 3대에 탑승하는 승객들은 줄로 구조되기까지 기다려야 됐다. 사고 직후 판타지랜드는 당분간 폐쇄됐으며 이 사고는 캐나다 롤러코스터 역사상 가장 많은 목숨을 앗아간 사고로 기록되었다. 4번째 차량의 유일한 상종자인 로드니 차이코는 당시 친구 데이비드와 같이 놀이공원을 찾았다가 사고를 당했다. 사고로 다리와 왼쪽 어깨, 발, 골반, 허리, 그리고 왼쪽 갈비뼈가 전부 부러졌다. 특히 다리는 분쇄골절이라서 의사가 부러진 부분이 얼마나 되는지 세지도 못할 정도였고 절단을 고려하기까지도 했다. 하지만 절단을 하지 않고 치료하기로 결정했고 6개월간의 치료 끝에 퇴원할 수 있었다. 에드먼턴 몰 측에서 로드니 차이코에게 평생 무료 이용권을 줘서 언제든 말만 하면 자유이용권을 끌을 수 있게 해주었다. 근데 별로지 않아요? 자유이용권을 내가 사고를 입었던 곳에 계속 오라는 거잖아. 공짜로 계속 오게 해줄게요. 나는 너무 싫을 것 같은데. 그냥 이만큼의 돈을 주는 게 낫지 않아? 로드니는 에드먼턴 몰 측에 추모의 의미를 담은 벤치를 제작해줄 것을 부탁했으나 에드먼턴 몰 측은 사고를 떠올리게 할 수는 없다. 거부하며 대신 한쪽 벽에 추모 명판을 달겠다 했으나 로드니는 이를 거절했다. 사고 이후 마인드밴드는 6개월가량 운행을 중단했다가 이듬해인 1987년 1월에 재기장했다. 4량이었던 차량은 3량으로 줄였고 안전바 외에 안전벨트가 새로 추가되고 역주행 방지 장치를 설치해 혹여나 역주행이 일어날 일을 없앴다. 또 놀이공원의 이름이 판타지랜드에서 갤럭시랜드로 바뀌었다. 내가 말한 거 파이널 데스티네이션 3 초반 롤러코스터 사고가 이 사고를 모티브로 만들어진 것으로 추정이 된대요. 오, 또 나의 말이? 파이널 데스티네이션 시리즈의 첫 사고는 모두 실화를 바탕으로 만들어졌는데 1편의 비행기 공중 폭발은 TWA 800편 추락 사고이고요. 2편의 고속도로 연쇄 추돌은 화물 차량이 화물을 제대로 관리 안 해서 도로에 흘리면서 일어나는 매우 자주 일어나는 형태의 사고. 4편의 자동차 경기장 참사는 1955년 르망 24시 참사. 5편의 다리 붕괴는 타코마 다리 붕괴 사고. 그런데 3편의 롤러코스터 사고는 유압장치가 고장나서 안전바가 안 내려갔고 안전바가 내려가는 곳에 팔을 걸치고 있던 승객 때문에 안전바가 다 안 내려가고 알바생이 억지로 눌러 내릴 때 기름이 역류하면서 밸브에서 살짝 새기 시작했대요. 이 영화에서 그 상태에서 롤러코스터에 몰래 들고 간 카메라가 떨어져 바퀴를 고장내며 참사가 발생. 맞아. 단 카메라가 사고 발생 자체에 관여하진 않았다. 영화 내 실제 사고에서는 카메라 없이도 참사가 일어났기 때문 유압 문제 때문에 일어난 거고 후반에 한 바퀴 도는 구간에서 잘 돌지 못하고 역주행하다가 탈선하는 부분이 유사하다. 2023년 2월 1일에 운행 종료됐대요. 이것 때문에 롤러코스터 타기 무서워했던 분 많을걸요? 이 장면 때문에? 좀 그래. 자, 그리고 이것도 한번 가볼까? 안에 볼 수 있나? 볼 수 있음. 우와! 대박! 놀이공원이다. 이거야? 이거는 맞나? 너무 애기들 것처럼 생겨가지고. 근데 노란 거 보면은 왜 이렇게 애기들 거 같지? 이거다! 찾았다! 이 주황 레일 맞네요. 이렇게 가서 와, 높아. 저기까지 올라가네. 와, 이거 아직도 내가 말한 거 안 고쳤어. 이렇게 가까이 하지 말라니까? 여기 내가 가야겠다. 아니, 이렇게 가까이 두지 말라고, 철책길이. 진짜. 답답해. 그럼 하중을 못 견뎌? 근데 사람이 죽을 수도 있잖아. 팔 잘리거나. 여기 들어왔어. 안녕, 배트맨? 와, 근데 대박 길다, 이거. 한 번 탈 때 얼마나 걸릴까? 하중을 못 견디면 사람이 죽어요? 그렇긴 해. 롤러코스터 구경은 엄청 빡셉니다.
엄청 빡셉니다. 여러분이 팔 안 잘려요? 거에 대해 걱정하는 일은 아, 나 잘릴 것 같아. 무서워. 안심하고 타셔도 괜찮아요. 여기 뭘까? 귀여워. 귀여워. 예시 이거 엄청 좋아해요, 지금. 여기도 있나? 아, 여기도 계시네. 귀여운 게 많네. 이런 것도 많네요. 중간중간에. 여기 뭐야? 타투? 타투샵이 갑자기? 뭐야? 아, 이렇게 몰이랑 이어지는구나. 바로 쇼핑몰이랑. 오. 식당이다. KFC. 오렌지 주리어스. 레이디들이 쳐다보고 있네. 오빠! 뭐야? 슈마크 오는 거 알고 오빠 오빠가 있는데요? 블랙핑크 좋아하나봐. 약간 리미널 스페이스에 나올 것 같은 몰이야, 완전. 그죠? 이거 완전. 이제 여기 사람 싹 빠지고 그러면은 딱 그건데? 그 케인 픽셀즈에 나오는 그런 장소랑 완전 동일하네. 이랬고, 아무튼 그런 사고는 안 일어난대요. 내가 걱정하는 거. 나는 그래도 무섭다. 다음은 반자이 파이프라인 붕괴 사고. 이름부터 너무 무서워. 가운데 슬라이드가 시작 지점에서 얼마 못 가 끊어져 있는 것. 이거 아니야? 이거 끊어졌어. 아, 이거는 워터파크에서 일어난 건가 봐. 이렇게 가다가 확 떨어지게 되어 있네. 1997년 6월 2일 캘리포니아주 콘코드의 콘코드 워터파크에서 일어난 반자이 파이프라인 붕괴 사고. 나파 고등학교 4학년 학생들이 졸업식을 맞이해 워터파크를 찾았다. 그때는 매번 가던 워터파크가 아닌 콘코드 워터파크를 갔다. 콘코드 워터파크는 그 해에 막 공개한 반자이 파이프라인으로 인기였는데 긴 길이에 빠른 속도로 내려가는 데다 워터슬라이드 3개가 각각 다른 코스로 이어져 있어 다양한 재미를 즐길 수 있는 걸로 유명해서 관광객들이 많이 붐볐다. 그러네. 학생들은 워터슬라이드에 최대한 많은 사람들이 한꺼번에 타기로 했다. 학교 졸업식 때마다 있던 전통이었으나 단순히 언덕 경사면을 이용한 이전까지의 워터파크와 달리 새로 개장한 곳은 공중에 복잡하게 떠있는 형태였다. 안전요원이 그러면 안 돼! 라고 경고하자 학생들은 워터파크가 닫을 때쯤 안전요원의 감시가 소홀해질 테니까 그 틈을 타자 하자고 했대. 아, 새끼들. 그러니까 여기에 한 명 한 명씩 순서대로 가야 되는데 우다다다다 가겠다는 얘기인가? 그래서 사고가 났나? 그래서 안전요원이 하지 말라 했는데도 학교로 돌아갈 시간이 되자 이들은 안전요원의 제지를 뿌리치고 안전규정을 어긴 채 계속해서 올라탔다. 파이프라인은 한 번에 한 명만 탈 수 있었고 최대 10명까지 버틸 수 있었다. 33명이 올라간 시점에서 과중한 무게를 버티지 못한 워터슬라이드가 그대로 무너졌다. 등 33명은 그대로 12m 아래로 추락했다. 바로 밑은 콘크리트 바닥이었다. 방금 딱 소리 들었어요? 그거는 내 생수병에서 난 소리였어요. 학생들은 떨어지면서 서로 부딪히고 기둥에도 부딪혔다. 32명이 부상을 입었고 1명이 사망했다. 부상이 너무 심해서 인근 수영장이 피로 물들 정도였대. 사망자는 머리부터 떨어진 퀸비 기로티라는 사람이었대요. 청년 18세. 해안경비대 수병 출신의 딸이었어, 근데. 사고 이후에 콘코드 워터파크는 잠시 문을 닫았다. 반자이 파이프라인은 몇 주간의 공사 후에 재개장되었다. 놀이기구는 규정의 30배, 설계 하중의 3배를 버텼고 워터파크 측은 어떠한 안전점검이나 누락하거나 미달한 적도 없었대. 여기는 완전 저희가 지금까지 읽었던 것 중에 반대네요. 여기 놀이공원 측은 완전 잘했는데 오히려 고객이 말을 안 듣고 안전요원도 위와 아래에 각각 배치되었고 직무에 충실했으나 학생 수십 명이 몰려들어 뿌려친 거였다. 가뜩이나 성장이 빠른 서구권에 거기다 고등학교 졸업반이니 성인이나 다름없는 덩치들이 33명이나 몰려들었어서
몇 명의 안 좋은 영어들로는 쪽수를 감당할 수 없었다. 이처럼 학생 본인들이 유발한 사고였고 워터파크 측은 어떠한 설계, 관리 부실이 없음에도 언론은 학생들의 창창한 미래와 워터파크의 위험성만 보도했대. 너무해. 특히 유일한 사망자였던 퀸비의 수려한 외모를 이용하여 미래가 창창한 가련한 소녀로 홍보하다시피 한 게 대중들에게 제대로 먹혔는데 이를 놓치지 않은 유가족들은 적반하장으로 워터파크 측을 고소했고 여론전에 밀린 콩코드 워터파크 측에서는 사망자 유가족들과 부상자들에게 총 400만 달러를 지원했어. 학교 체육관에선 킴비의 장례식이 열렸다. 장례식에는 약 800여 명이 참여했다. 콩코드 워터파크는 이후 식스플래그에서 인수해서 식스플래그 허리케인 하버 콩코드로 이름을 바꾼 후에 현재까지 상업 중이다. 물론 저 사고 이후 수십 명이 우르르 몰려 타는 일은 없었고 워터파크 측도 이를 철저하게 막고 있어서 이와 같은 사고는 발생하지 않았다. 2017년에도 스스로 사고를 유발한 학생들과 이를 전혀 막지 않은 교사들은 이 일로 서로 간의 유대감을 느끼며 살아가고 있다고 한다. 2020년 차달남에도 나왔었대. 이 학교 자체가 이상한데? 어떻게 나는 33명 중에 한 명도 모르지라는 생각이 드네요. 참. 다음은 더 스마일러. 이 기구 이름이 더 스마일러인가? 영국에 있는 대형 테마파크인 알턴 타워스에 있는 오블리비언, 네메시스 리본, 위커맨, 리타, 글라티카와 함께 양대 산맥을 달리고 있는 기합급 어트랙션이래요. 아, 이것도 다 엄청난 어트랙션인가 보구나. 세계에서 인버전이 14회로 가장 많은 롤러코스터이다. 스마일러라는 단어는 미소 짓는 자라는 단어이다. 기괴한 테마 때문에 잘 부각되지 않지만 실제로 타본 사람들 사이에서는 트랙이 매우 재밌다고 극찬받는데. 이거 너무 무서운데? 이게 뭐야? 무서워! 뭐야? 이거 진짜 그 스마일 영화 같은데요? 무서워. 이 사람 계속 웃고 있어. 이거 타면은 미치나봐. 너도 즐겁지? 약간 이런 식으로. 여기 앞에 있는 이거 채셔 고양이 같네? 또 광고가 나오네. 싱어소다 워터 또 나왔고요. 무서워. 아, 사운드 트랙이었어, 그냥. 와, 놀이기구 전용 사운드 트랙이 있어. 대박이다. 어이가 없네. 아, 탑승 영상 여기 있네. 아, 진짜. 이걸 왜 지금 보여줘. 아, 노래는 끄고 봐야겠네요. 올라간다. TX랑 비슷해. 올라간다. 오. 이런 거. TX랑 비슷하네. 더 스마일러 태밍? 조이너스. 우리와 함께해요. 열차가 출발하는 데 나오는 출발구호. 할프웨이. 절반. 이거 약간 일부러 기괴하게 컨셉을 잡았나봐. 무섭다 이거. 이 롤러코스터의 이름이 더 스마일러인 이유는 특별한 이유가 있다. 이 롤러코스터는 사람을 웃게 만드는 장치라는 테마를 가지고 있으며 트랙은 하나의 거대한 장치를 이리저리 통과한다. 테마 내에서의 장치는 마멀라이저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으며 총 5가지 절차로 사람을 웃게 만든다. 1번 더 이노큘레이터. 우선 탑승자에게 행복감을 느끼게 만들어 미소를 짓게 만든다. 2번 더 티클러. 웃음을 참을 수 없을 때까지 탑승자를 간지럽힌다. 3번 더 플래셔. 거대한 섬광장치로 탑승자의 눈을 마비시킨다. 4번 더 지글러.
탑승자에게 전염성이 짙고 취하기 쉬운 웃음가스를 뿌린다. 5번 더 힙노타이저. 마지막 단계 이 장치는 사실상 탑승자의 정신을 조작할 수 있다. 이 5가지 장치는 롤러코스터 내 외관상으로 구현되어 있다. 그러니까 마약 아니에요? 더 지글러 같은 장치는 실제로 탑승자에게 물을 뿌리기도 한데 이처럼 세계에 존재하는 롤러코스터 중에서 가장 독특하고 기괴하기까지 한 태밍을 가지고 있다. 물론 진짜로 이런 장치가 있는 것이 아니라 몰입용으로만 알면 된대요. 그렇긴 해. 1인칭 영상 보면은 중간중간 기괴한 게 많대. 탑승 극초반에 떨어진 후 체인 리프트 지점에서 옆을 보면은 하하하하 라고 적혀있는 텍스트와 기괴하게 소용돌이로 만들어진 웃는 얼굴이 있다. You belong to the Smiler. 당신은 스마일러에게 종속되어 있어요. 열차가 스테이션에 도착할 때 나오는 구호. 재미는 있어 보이는데? 우리 다 같이 갈까? 여기서 정모. 유튜브에 이거에 대한 내용이 있대. 핸더랜드 같다. 짱구 극장판. 갔는데 내가 없어. 난 없어. 근데 사건 사고가 있었어요. 2015년 6월 2일 16명의 승객들을 태운 열차가 주행 도중 앞에 있던 빈 열차와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차체가 완파된 것은 기본이었고 아예 앞뒤로 압착이 되었어. 약 50cm였던 발판은 순식간에 약 수 센티미터로 줄어들어서 승객들의 다리까지 전부 압착될 정도로 피해는 심각했다. 승객들 중 11명이 치료를 받았고 맨 앞인 1열에 앉아있던 4명과 2열에 앉아있던 1명까지 총 5명은 중상을 입었는데 이 중 1년 가운데 자리에 있던 2명은 가장 큰 부상을 입어서 몇 주 동안 부분적인 다리 절단 수술을 받아야 할 정도였대요. 당연한 얘기겠지만 1열은 충돌의 최전방이었던 것도 최전방인데 특히 롤러코스터 열차 뒷부분에는 바나나 모양의 쇳덩어리인 견인고리 토우바가 있는데 당연히 고리가 가운데 있었으니 1열의 중앙자리 2개가 가장 충격이 컸을 것이다. 이 사고가 일어나기 전 승객들이 단 한 명도 타지 않은 테스트용 빈 열차가 먼저 스테이션을 출발했다. 그 뒤로 승객 16명을 모두 태운 열차가 출발했는데 먼저 떠났던 빈 열차는 속도를 내기 위한 무게 부족 및 강한 바람으로 이것으로 인한 공기 저항을 이기지 못하고 완주를 하지 못한 채 롤백을 하면서 특정 구간을 왔다 갔다 하는 현상이 일어나고 있었고 승객들이 탄 열차는 여러 대의 열차가 같은 구역을 경유하는 형상을 방지하기 위해 첫 번째 리프트 힐 정상에 멈춰서 있던 상태였다. 하지만 더 스마일러 담당 직원이 이 상황에 대해 무지했던 채 리프트 힐 정상에 멈춰서 있던 열차를 수동으로 출발시켰고 이로 인해 승객들이 탄 열차가 주행 도중 테스트용으로 먼저 떠나갔다가 완주하지 못한 빈 열차와 충돌했었대요. 이 사건의 원인이 인재였음이 드러난다. 결국 이 사고로 인해 알턴 타워스는 500만 파운드 벌금이 부과되었다. 한편 사고가 난 더 스마일러는 사고 발생 후인 동년 6월 3일부터 문을 닫은 뒤 2016년 3월 19일 다시 문 열었대요. 근데 그로부터 4년 뒤인 2019년 7월 23일 오르막길 상승 도중 약 30m 상공에서 열차가 정지하는 사고가 일어났으나 다행히 이번에는 인명피해는 없었대요. 이거 말고도 작은 사건 사고가 많았대요. 와 이런 식이야? 열차가? 사방에서 열차가 오오 뭐야 방금 사건 영상이 있었어. 자 출발합니다잉 하고 가는데 다가 너무 높아. 멈췄어요 공중에서. 우와 이렇게 부딪혔어. 약간 서로 크로스 되듯이 다니네. 이거 봐. 미칠 것 같아 여기. 정신 나갈 것 같이 설계를 이렇게 했네. 에이. 여기 쪽 오른쪽 이거 봐봐 이거 봐봐. 눈 깜빡깜빡. 오 요런 사고였고 이제 해외 거는 다 봤고요. 이거 추천해주신 분이 에버랜드랑 롯데월드도 가져왔는데 저 이거 옛날에 몇 번 읽긴 했는데 근데 아예 비판 민 사건 사고를 가져와서
비판 쪽은 굳이 안 보고. 사건 사고도 다 이렇게 했어요. 짤막짤막하게 여러 개. 이거 내가 옛날에 말한 거잖아. 가고일 매직 배틀. 이거 뭐냐면은 에버랜드 가고일의 매직 배틀 승객 사망 사고인데 2007년 1월 14일 가고일의 매직 배틀에 사고가 터졌다. 해당 놀이기구는 승객들이 앉은 좌석은 바이킹처럼 30도씩 약하게 움직이나 그것을 둘러싼 방의 외벽이 30도를 회전하면서 마치 좌석이 360도를 회전하는 듯한 착시를 일으키는 놀이기구였다. 나도 이거 중학생 때 타봤거든요? 진짜 재밌어요, 근데. 좀 신기해, 느낌이. 내가 360도로 돌아가는 것 같아요. 나는 돌아가지는 않지만 막 여기 땅에 있던 문이 저 위로 가 있고 그러다가 남편, 자녀와 함께 탑승한 38살의 여성 안모 씨가 탑승 직후 벽이 360도로 돌아간다는 것을 탑승석이 360도로 돌아간다는 것을 착각해서 겁을 먹고 탑승석의 안전바가 내려오기 직전에 자리에서 빠져나와 바깥에 서 있다가 벽이 돌아가면서 기구와 벽 사이 몸이 꼈다. 안 씨와 탑승자들이 마구 비명을 지르자 밖에 있던 직원은 무서운 놀이기구가 아님에도 비명소리가 들리는 걸 이상하게 생각하여 탑승장으로 들어갔지만 기구에 낀 몸이 풀리면서 놀이기구 틈새 아래로 추락하여 안 씨는 이미 숨을 거둔 상태였다. 이 사고로 가고일 매직 배틀은 폐쇄되었고 그 이후 로테이팅 하우스로 리뉴얼됐다가 다시 레니의 맞박 학교로 리뉴얼되었다. 아, 내가 탔던 건 이거 둘 중에 하나인가 보다. 2007년이니까 이 사건이. 한편 커뮤니티와 유튜브 등지에서는 믹서기처럼 사지가 갈려 피가 사방에 튀었다. 시체가 뇌수에 터진 채 기구 틈에 여자의 머리가 붙어있다. 라는 등 자극적이게 과장하거나 부풀린 괴담이 퍼지고 있는데 인사시가 다르다. 피해자는 1차적으로 기구와 벽 사이에 몸이 꼈지만 이것으로 신체가 잘린 건 결코 아니고 직접적인 사인은 2차적으로 기구가 정지된 후 기계와 벽 사이 틈으로 떨어져 5m 이상 높이에서 추락사해서 목뼈 골절들이 일어난 것이 직접적인 사망 원인이다. 만약 사고 즉시 119를 불러 조치했으면 생존할 수 있었으나 워낙 현장이 소란스러워 제때 발견하지 못한 채 골든타임을 놓쳐서 안타까운 사건이 일어난 거래요. 나도 돌아갔었는데 분명히 나 중학생 때. 그리고 마지막에 엉덩이 쪽에서 뭐가 쑥 지나갔거든요? 그거 기억나세요? 이런 식으로 돌아가요, 기본적으로는. 근데 끝나기 직전에 엉덩이 좌석 쪽에서 주르륵 하고 뭐가 지나가. 이거 왜 지나가는지 모르겠는데. 두 마법사의 대결. 이거야! 두 마법사의 대결. 이거였던 것 같아. 하나도 안 보여. 돌아간다. 근데 이때도 기본적으로 가고일은 있던 것 같아요. 이렇게 타. 맞아, 관객들이 청팀, 홍팀 마냥 팀을 나눠. 여기 뒤에 가고일 보이죠? 맞아, 저거 기억해. 이거. 이게 전체적인 걸 아예 싹 바꾸진 않고 좀 명칭이랑 스토리를 좀 바꾼 것 같아. 이 가고일은 다 바꾼 것 같진 않아. 끝에 의자 꿈틀할 때 제일 끝자석부터 사람들 한 명씩 비명지르. 그래! 그거 있었지. 나만 느낀 게 아니었어. 여기도 적혀있나? 마지막 하이라이트 터치. 이거네. 엉덩이 터치가 있다니까? 이걸 왜 했는지 나 진짜 이해가 안 돼. 이거 엉덩이 왜 만든 거예요? 엉덩이에 터치가 있어요. 이렇게 끝자석부터 따라락 와, 엉덩이에. 이거 왜 있는 거야? 똥꼬를 자극하는 건데 더블 락스핀 사고? 이걸 다 읽지 않을게요. 그냥 제가 끌리는 걸 읽겠습니다. 2018년 5월 30일 운영 중 안전 문제 때문에 꼭대기에 가까운 지상 약 18m 상공에 정지했대. 더블 락스핀이. 이 사고의 원인은 다름 아닌 상술했듯 급격한 노후화인데 기계적인 고장이 원인이었던 자이로 드롭 정지 사고와는 다르게 노후화가 원인으로 나오자 사람들은 당시 기준 도대체 얼마나 관리를 안 하면은 지은 지 15년밖에 안 된 게 노후 때문에 멈추냐 라 비난했고 사건 이후 약 3개월간 보수 작업에 들어갔으며 이 덕에 현재까지는 소음도 덜하대요. 이렇게 멈춘 건가? 그냥 이대로
여기 밑에 있는 사람 머리 쏠려가지고 어쩐디야? 여기 누워있는 사람들은 모르겠는데 밑에 있는 사람은 얼굴 밑으로 지금 쏠려가지고 내려왔다. 아, 이 상태로 그냥 내려왔네. 오오오. 이거 다 애들이야. 아유. 왜 이렇게 사건 사고가 많아 여기. 매직트리 화재가 제일 최근이죠. 이거 없어졌어. 아예 사라졌어. 에버랜드 측에서는 더 멋진 모습으로 돌아오기 위해 디자인 작업에 들어가 있다 하지만 이건 역시 변명으로 간주한 사람들이 많다고? 그래도 기다려보죠. 롯데월드도 있음. 이거 뭐야? 롯데월드가 데스월드라고 불리는 가장 큰 원인이 헐 데스월드라고 불려? 몰랐네. 안전 문제로 인한 사망 및 부상 사고 발생 빈도가 다른 테마파크에 비해 높대요. 이 사진은 프렌치 레볼루션 운행 중 탑승자의 숄더바가 올라간 장면. 아 요거 오른쪽 사람. 캐스트들끼리 내기하면서 아예 숄더바를 내리지 않고 탔다고? 왜? 특히 촬영된 지점은 무지개 터널 구간을 지난 후 360도 수직 회전 루프를 앞둔 프렌치 레볼루션 트랙 중에 가장 가파르고 가장 강력하고 가장 빠른 하강 지점. 롤러코스터는 원실력 때문에 회전 시에도 떨어지지 않아서 이런 내기를 한 듯 싶다. 그러나 이는 명백한 안전 불감증이고 매우 위험하다. 에어타임, 채공 시간이 조금이라도 더 길었다면 날아갔을 수도 있다. 아휴, 짜증나. 나 이런 사람 보면 너무 싫어. 2000년 초중반에는 롯데월드는 데스월드라는 공식이 성립되었을 정도로 심각한 안전사고가 여러 번 발생해 롯데월드의 이미지 악화에 지대한 영향을 끼쳤다. 그래서 괴담이 뭐야? 그 자이로드롭 사건도 롯데월드 괴담 아니에요? 그거랑 아크 어드벤처도 롯데월드 아닌가? 놀이공원 괴담 중에 제일 유명한 이거 2개 아니에요? 근데 2개 다 롯데월드네? 나 그 자이로드롭 사고 믿었었어 어릴 때. 프렌치 레볼루션 관람객 사망사고? 1992년 8월 16일 오전 10시 40분경 가족과 함께 롯데월드를 관람하던 40세 중국인 남성 이모씨가 프렌치 레볼루션의 540도 뱅킹 수평 회전 구간 요 근처에서 사람 허리춤 높이의 안전패스를 넘어 트랙 구간에 무단 출입했어. 아이 왜 그래. 무단 출입해서 레일 위로 목을 내미고 사진 촬영하다가 시속 80km로 달린 열차에 치여 사망했다. 이후에 안전패스 더 높아졌대요. 신바드의 모험 탑승객 부상사고. 1999년 4월 16일 오후 8시 40분경 17살 여학생 박모양은 신바드의 모험을 탑승하던 중 하강시 스릴을 느끼고 싶다며 자리에 일어났다가 그리고 생각보다 천장이 낮았대요. 그랬는데 천장에 얼굴을 강타하고 추락했다. 거긴가 보다. 신바드의 모험 하강하는데 거기 아니에요? 그 어떤 여자 공주님 같은 사람이 나와서 일로 오세요 하고 갑자기 밑으로 하강하는 그거 아니야? 여자 2명 이렇게 유혹하는 그게 세일핸들인가? 벽에 영상이 비춰지면서 그때 바로 하강해버리는데? 그건가? 아무튼 엄청나게 하강한 구간이 하나 있어. 신바드의 모험. 그래서 얼굴 등에 64반응이나 꿰대. 실제로 신바드 모험 차량에는 안전바 같은 장치가 없어서 맞네. 딱히 없었던 것 같아. 운행 중에도 탑승자가 일어서는 것이 가능하며 특히 당시에 신바드의 모험을 서서 탔다는 객기짓이 청소년 사이에서 무용담으로 퍼졌었는데 아마 박양 역시 이 소문을 듣고서 호기심에 해본 것으로 보인다. 이후 절대 일어나지 말라는 문구가 탑승 차량에 부착. 그냥 안전바를 만들면 되지 않아? 이거 앞에 잡는 것만 있었어. 맞아. 이렇게 그냥 잡는 거. 난 무조건 잡거든요? 이거 내리는 거 하나 만들지. 왜 그래? 여기 있네요. 자이로드롭 머리카락 괴담. 이거 내가 너무 많이 말했어. 그래도 제가 혹시 모르니까 한 번 더 말씀드리면은 옛날에 여자친구 남친구가 자이로드롭 탔는데 여친 머리가 긴 생머리 엄청 길었대요. 근데 자이로드롭 타다가 이렇게 밑으로 하강하면 머리가 이렇게 위로 올라가잖아요. 이 올라간 머리카락이 자이로드롭 기구에 엉켜버려가지고 이 두피가 와락 하고 벗겨졌대. 그 이제 내가 옛날에 봤을 때는 이 썰 밑에 그 링크가 있었어요. 이 사진을 볼 수 있는 링크가. 누르면은 진짜 얼굴 두피가 다 벗겨진 여자가 응급실에 이렇게 누워있어요. 나 그래서 그거 보고 바로 컴퓨터 꺼버렸거든요.
근데 지금은 아마 못 볼 것 같은데 아닌가? 볼 수 있으면 보나? 근데 이게 이제 구라고요. 애초에 그런 사고가 일어날 수 없고 롯데월드에서 이런 일이 일어날 수도 없고 그 사진 속 여자는 이게 어느 나라니? 베스트 고어. 애초에 고어 사이트에서 가져왔네. 어느 나라인지 잘 모르겠는데 어떤 여자가 마약하고 자기 얼굴 피부를 뜯어서 자기 개한테 줬대. 뭐 그러고 그 여자 얼굴일 거야. 미친 사람 아니야? 그거랑 이거랑 이렇게 묶어서 여기 이거 괴담은 일본에서 해외 괴담 장르로 퍼져 있었대. 피해자 헤어스타일이 앞으로 그 빠글빠글 머리 아니에요? 맞네. 이거였다는 설정으로 둔갑했어. 근데 미국에서 실제로 이런 사고가 일어났다? 비슷한 사고가? 이거 눌러봐도 되나? 관련 기사 잔인함 주의. 한번 내가 눌러볼게. 기다려봐. 이거 전에 우리 한번 봤던 것 같다? 아, 우리 한번 읽었다. 근데 한번 보죠. 놀이기구 타다가 머리카락 끼어 두피 벗겨진 소녀 중태. 2016년. 미국에서 놀이기구에 탑승한 11살 여자아이가 머리카락이 끼면서 두피가 모두 벗겨진 뒤 의식을 찾지 못하고 있어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영국 일간 데일리 메일은 9일 미국 네브래스카주에서 놀이기구를 타던 11살 엘리자베스 길레스가 끔찍한 일을 겪었다 보도했습니다. 엘리자베스는 친구들과 함께 왕의 왕관이라는 놀이기구에 탑승했습니다. 왕의 왕관 놀이기구는 기둥을 축으로 뱅글뱅글 돌아가는 그 롯데월드 찻잔 돌아가는 그건가 보다. 놀이기구가 출발하고 얼마 되지 않아 엘리자베스의 긴 머리카락이 기구와 기둥 사이에 끼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엘리자베스의 머리카락은 빙글빙글 돌아가는 놀이기구에 점점 더 빨려 들어갔습니다. 결국 이 사고로 엘리자베스는 두피가 완전히 벗겨져 과다출혈로 그 자리에서 의식을 잃고 말았습니다. 엘리자베스는 급히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머리가... 같이 탑승했던 친구 알렌은 당시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 단지 일어나 소리를 질렀을 뿐이다라 했습니다. 같이 애기였으니까 둘 다. 엘리자베스 엄마 버지니아 쿡세이는 사람들의 비명소리에도 불구하고 기구는 계속 돌아갔다며 내가 조종사에게 달려들자 기구는 그제서야 멈췄다라고 울분을 터뜨렸습니다. 아버지 티모시도 목격자들이 그러는데 내 딸의 두피가 모두 벗겨지기까지 5에서 10분이나 걸렸다고 한다. 아, 너무 끔찍해. 그동안 얼마나 아팠을까요, 진짜. 내 딸의 근육이 회복될 수 있을지 모르는 데다가 시력을 잃을 수도 있다고 했대요. 지금은 이 아이가 회복하고 있다고 하지 않았나? 그것도 어디서 봤는데, 우리? 그러니까 우리 그때 근황 한번 찾아보지 않았어요? 근황 인터뷰가 있었어? 여기 있구나, 근황이. 오! 잘 계시는군. 다행이네. 매우 빨리 회복했대. 머리도 조금씩 자라나고 있었다. 시력은 크게 손상되지 않았다. 하지만 트라우마로 아직 좀 고통받고 계시다고. 그리고 이것도 유명하죠. 아틀란티스 탑승객 사망사고. 2006년 3월 6일 오후 5시 20분 아틀란티스에 탑승한 롯데월드 안전과 직원 성모 씨가 이 사람은 직원으로서 업무 중 시설 점검차 탑승한 게 아니고 휴무일에 이용객으로서 탑승했대요. 이분이 맨 앞좌석에 앉아있다가 시속 70km의 속도로 급하게 회전하는 구간 스파이더 트랙에서 기구에 머리를 부딪힌 후 튕겨나가 12m 아래 석촌호수로 추락해 익사했다. 피해자 성씨는 사고 발생 25분 후 구조대에 의해 시신으로 발견되었다. 특히 사고가 난 어트랙션인 아틀란티스는 2년 전인 2004년 2월에 무면허 업체가 철골 및 구조물 시공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관할 구청인 송파구청으로부터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전력도 있었대요. 특히 일반 이용객이 롯데월드에서 정식 운영 중인 어트랙션에 탑승했다가 시설 안전 문제로 인해 사망한 최초의 사례로 롯데월드 사상 최악의 안전사고로 기록되었을 정도로 후폭풍과 파급 효과가 그야말로 엄청났다. 피해자가 롯데월드 직원이었으나 직원으로서 업무 중에 시설 점검에 탑승한 게 아니고 고객으로 왔기 때문에 일반 이용객이 사고를 당한 것과 동일한 케이스.
14년 후에 올라온 당시 목격자의 글에 따르면은 남은 7명이 사람이 떨어지는 걸 다 봤는데 그 같이 타고 있던 사람 다 봤는데 운행 시작하자마자 일어난 일이라서 컨트롤 센터에 알릴 수 없었기 때문에 운행이 끝날 때까지 공포에 떨으며 타야 했다. 그 당시 남은 7명의 사람들이 지금 사람 떨어진 거예요? 물에 떨어진 거니까 괜찮겠죠? 라는 대화를 나눴대. 경찰 조사에 따르면은 사고 당일 해당 직원은 동료 직원과 점심에 술을 마신 뒤에 롯데월드에 방문했으며 아틀란티스 탑승 시 술에 만취해 안전바를 제대로 잠그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사실 아틀란티스는 안전바가 아닌 안전벨트만 매도 잘 떨어지지 않는다. 하지만 만약을 대비해 안전바도 차는 것이다. 그래? 나는 안전벨트만 매도 안 떨어져요? 이거 너무 빠르던데? 나 이거 너무 무섭던데? 당시 근무한 안전요원 또한 술에 취했지만 롯데월드 직원이라 탑승시켰고 원래 술 취하면 못 타거든요, 놀이기구. 안전바를 잠갔는지는 제대로 확인하지 못했다. 라 했다. 사실 안전바 결속 미확인도 문제인데 원래 음주자는 어트랙션 탑승이 전면 금지되는 안전규정을 참고한다면은 만취 상태였던 이 직원을 탑승시킨 것만으로도 안전요원의 과실이 인정된다고 볼 수 있다. 여담이지만 사건 발생 2년 전인 2004년 2월 이 사건을 예언한 것 같은 질문이 네이버 지식인에 올라온 적이 있어 사고 후에 성지가 되었는데 이에 대해서는 이거 문서가 있네. 이것도 전에 읽었었어. 이 글이 지금 볼 수 있다. 지금도 볼 수 있어. 첫 번째 질문글 여기 있네. 롯데월드 사고 말이에요. 물 타다가 어떻게 하다 사고가 난 겁니까? 2004년에 올라온 거네요. 그럼 사고 난 놀이기구 운행 안 하나요? 자세히 좀. 그게 무슨 말이죠? 해성특급 사고가 아니라면 9월 7일이요? 해성특급 이후로 아직까지 사고 난 적이 없습니다. 허걱. 예언인가? 2024년에 왔네 이 사람. 해당 글 작성자 본인입니다. 이거 뭐야? 이거는 우리 못 보지 않았나? 아닌가? 현재 93년생이고요. 이 글을 유튜브나 커뮤니티에서 몇 번 봤는데 제가 쓴 글이라 생각을 못하고 그냥 지나치다가 최근 우연히 유튜브를 보다 문득 빡 하고 생각이 났네요. 진짜 당신 맞아? 당시에 초등학교 5학년이었다고요. 지금 너무 오래전이라 기억이 가물가물하지만 2월 8일 아침에 작성했던 것으로 기억이 나고 작성 당시 동생이랑 같이 있었는데 동생이 4살 어리니까 초등학교 1학년이었습니다. 사실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은 어머니랑 아버지가 롯데월드를 못 놀러가게 얘기를 한 게 아닐까 생각이 들고 동생은 뭘 모르는 나이라서 그냥 맞다고 한 게 아닐까 싶네요. 그냥 부모님이 애들 못 놀러가게 하려고 거기 사고 났으니까 안 돼 가지마 라 해서 애기가 진짜인가? 하고 지식인에 올렸나 보다. 근데 이게 어쩌다 보니 아다리가 맞은 거 아니에요? 이 사람은 뭐야? 혹시 이 질문자님이 현실에서 안 좋은 일을 겪어서 살자를 하려고 했는데 그냥 살자 하기에는 너무 외로워서 자신이 죽은 걸 알려주려고 거짓된 질문을 만들고 그 이야기를 현실처럼 똑같이 행동한 게 아닐까라는 추측을 해본다. 괄호치고 내 추측. 아직도 이 이야기가 진짜인지 아닌지 잘 모르겠다. 아니잖아. 아니라 했잖아 위에서. 이 사실은 오직 질문자님이 알 것이다. 내 추측은 이렇다. 되게 강조해. 내 추측이라는 거 되게 강조해. 싫어요 21개. 좋아요 14개. 그럴 수도 있겠다. 아니 세상에 우연이 참 많아요. 정말로. 아까 또 옛날 어릴 때 작성자가 또 올렸던 거. 아래 롯데월드 사고에 대한 질문 추가요. 저랑 아빠랑 동생이 직접 뉴스를 봤어요. 자, 이거에 대한 내용은 뭐였지? 이 뉴스를 본 거에 대한 내용은 없는 거죠? 그냥 겁준 건가, 아버지가? 아버지가 되게 사실적으로 겁줬었나봐. 이게 완전 날짜까지 맞아버렸나봐. 여기 있었네요, 글이. 나무위키에서 긁어왔었네. 2005년 1월 28일 해당 인물이 추가 답변을 남겼다. 이것도 아까 있었어. 해당 글이 예전 뉴스 자료로 보니 아이디가
VV0VV 이걸로 작성이 됐고 첫 번째 질문글은 밤 11시경 그리고 2월 8일 아침에 작성한 게 나오네요. 아침에 작성한 거는 원래 기억을 하고 있었는데 아이디가 평소에 제가 사용하던 아이디가 아니네요. 당시에 네이버 아이디가 꽤 많이 가입을 해서 이용 중이었고 당시에는 주민등록번호 생성기라는 게 있어서 프로그램 버튼 누르면 주민번호가 무작위로 생성됨. 이땐 이런 거 있겠다 진짜. 해당 프로그램이 무한 가입이 가능했던 걸로 기억합니다. 아이디를 왜 이렇게 많이 가지고 있었냐면은 동물농장이라는 주니버 네이버 게임 즐기면서 뭐 하려면은 아이디가 많이 필요했던 것 같아요. 이거 그거일걸? 내 농장에 사람들이 많이 놀러와서 댓글 같은 걸 많이 남겨야지 뭘 줬을 것 같은데 이거 친구가 많이 필요해. 훈장 때문인가? 그래가지고 나는 이거 교류할 사람이 우리 언니랑 사촌 언니밖에 없어가지고 훈장이었나 보다. 아 맞다 그랬던 것 같아. 여튼 제가 밝힐 수 있는 건 여기까지네요. 맞아, 방문자 만화였어. 해석? 괴담식 사고방식을 가진 편집자들의 서술과 비괴담식 사고방식을 가진 편집자들의 서술이 번갈아 나타나는 흥미로운 사이버 토론의 장을 볼 수 있다? 이거는 뭐야? 여기 글 자체가 괴담사고, 비괴담사고, 괴담사고, 비괴담사고 왔다 갔다 하는데 제 3자가 이거 참 흥미로운 글이군 하고 누가 이렇게 적었나 보다. 안 읽을래. 귀찮아. 나 통일 안 해주면 안 읽을래. 자, 수고. 뭐 안 읽을게요. 안 읽을게요. 아, 진짜 무슨 느낌인지 알잖아요. 아, 너무 길어. 봐봐, 이거 지금 야구 괴담까지 끌어왔어요. 무슨 홈런 배송 사건? 요 밑에도 뭐 아예 내가 본 미래 이거 뭐야? 이거 갑자기 나왔다. 아, 이 사진 너무 무서워. 무료 개방 행사 파행사태. 위의 아틀란티스 사망사고에 대한 대국민 사과 차원에서 롯데월드 어드벤처는 2006년 3월 26일부터 31일까지 무료 입장 이벤트를 했었대. 근데 이렇게 돼버렸어요. 무료 입장 첫날이 하필 일요일이었대요. 그럼 사람이 얼마나 많겠어. 아, 무서워. 이런 거다. 이 인파가 롯데백화점 잠실점이랑 잠실역까지 번졌대. 저 때 갔었어요? 아, 진짜? 이때 갔는데 그냥 바로 포기하고 집 갔어요? 와. 다행히 압사자가 없었대네요. 다행이네. 하지만 개장 1시간 만인 오전 9시 40분쯤 입장객 수가 35,000명을 넘어섰어. 대박. 롯데월드는 뭔가 중간이 없네? 이거 너무 무섭다, 이 사진이. 환타지 드림 탁승객 부상사고. 2006년 6월 27일 오후 4시 10살 정모군이 환타지 드림을 타던 도중 갑자기 4m 위의 천장에서 가로 30, 세로 30에 석고 마감재가 머리 위로 떨어졌대요. 그래 중상을 입고 옆에 있던 13살 정모군도 둘이 형제 사이였대요. 파편 조각에 얼굴을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다. 큰 부상은 아닌데 마감재의 크기나 무게가 상당했던 데다가 마감재 뒷면에 드릴로 박은 못이 있어서 자칫하면 큰 사고로 이어질 뻔했대요. 작년에도 해성특급이 정지됐었어. 대박. 작년 7월. 누수사고, 낙성사고, 작동 중단사고. 캐스트가 탈쓰고 일하다가 폭염 속에서 의식을 잃었대. 끝이 없어. 됐다, 끝났다. 프롬라이드 전복사고? 올해네? 나 이거 왜 뉴스를 못 봤지? 아닌가? 뉴스 봤나? 올해 6월인데요, 이거? 2달 전인데? 6월 10일. 프롬라이드에서 한 보트가 평지 구간에서 이동하던 도중에 약 90도가량 뒤집히는 사고가 났다. 4명 중에 2명은 타박상과 찰과상 등 가벼운 부상을 입었다. 목격자의 진술로는 2차 낙하 지점에서 물 공급이 중단돼서 아이고 우리 아까 읽었던 거랑 동일한 동일한 이유 아니에요? 하강하는 보트의 속력을 줄이지 못해 빠른 속도로 이동하다가 큰 소음과 함께 전복됐다. 비슷한 이유인 것 같아. 롯데월드는 즉시 운행 중단하고 다른 보트에 탄 탑승객들은
직원용 길을 따라 내려왔대요. 일단 그래서 사건 사고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아 근데 이거 추천하신 분 너무해. 서울랜드 사건 사고 왜 안 가져와요? 서울랜드 왜 차별해? 우리나라 3대 놀이동산 중에 하나인데 근데 얼마 없어. 와 역시 서울랜드야. 이거 뭐야? 2023년 7월 8일 마약을 한 미국인 여성들이 물놀이 축제에 참석했대. 이들은 경찰 앞에 비키니를 벗어 던지는 등 기행을 보였대. 뭐야 이 사람들. 이런 것도 있었어? 경주월드? 경주월드 한번 검색해볼까? 경주월드 사건 사고도 있네. 아직 사망사고, 인명피해 다행히 없고 비상정지, 안전장치 작동 등에 의한 정지 이런 것만 있대요. 다행이구만. 드라켄, 이게 진짜 무섭다며. 이름부터가 개쎄해, 드라켄. 다람쥐통, 나 진짜 다람쥐통 좀 싫어했어요. 그거 너무 고문받는 것 같아. 그 통 안에서 돌아가는 게. 그리고 그게 기본적으로 안전벨트를 하잖아요. 근데 이제 내가 돌아가니까 배가 너무 쪼여. 근데 그 상태로 계속 대롱대롱 매달려 있는 거라서 배 쪼이고 막 토할 것 같고 그리고 유쾌하지 않았어 나는 그거. 바닥에 동전 많이 떨어져 있대. 제작비 180억 원이래 드라켄. 와. 처음이 되게 빠른데? 잠깐 보자. 드라켄의 도전을 환영한대. 죽이는데. 드라켄은 스웨덴어로 용을 뜻한대요. 죽이는데. 난이 달달달달이 너무 무서워. 다다다다다다. 그리고 이때 미리 고개를 좌우로 살피면서 어디서 하강하는지 미리 파악해야 돼. 여기서 하강하는군 하고 미리 마음의 안심을. 한 바퀴 돌고. TX랑 똑같네요, 방식은. 떨어진다! 여기서 한번 쫄리게 멈춰주고. 와. 다시 죽을라고 신음소리 내는 거 봐. 우와. 그래, 난 저런 데서 팔 들 때 무서워. 저기 호수 있어서 경치 좋아요. 여기 경치가 참 좋다. 높은 건물이 없어서. 맞아, 이때가 제일 말 많다? 한 번 싹 내리고 잠깐 쉴 때. 오호. 우와. 우와, 미쳤다. 와, 물 위도 가는구나. 물도 튀기네? 뭐야? 끝났어. 원래 물이 튀겨요? 경주월드 알바. 얼굴 봐. 워크맨. 저거 저번 주에 타고 왔는데 진짜 얼굴 가죽 벗겨지는 느낌? 그래? 마지막에 물이 있구나. 와. 푸름라이드 요소까지. 대한민국 최초! 대한민국 최고! 대한민국 최고! 또 대한민국 최고! 전세계 다이버 코스터 중 4번째! 와. 근데 그래 보여. 대성을 구할 절대 반지를 찾아라. 드라켄 출발! 하면서 드라켄 운행 시작한대. 와, 다양한 예능에서 했네요. 런닝맨, 나혼산. 나는 나혼산으로 처음 알았어요, 이 기구를. 거기서 그 스케일링 받는 것처럼 CG 처리했잖아요. 그게 너무 웃겼어. 입이 확 벌어질 때 막 스케일링 하는 것처럼 CG가 그렇게 됐었거든요. 다음은 저기 시청자분들 공포썰 좀 읽을까 해요. 저번에 시청자 공포썰 읽었었는데 그때 다 못 읽은 게 있긴 했거든요. F킬라님, 파란 대문집 이야기. 안녕하세요.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예전에 말씀드렸던 꿈 이야기에 이어서 외삼촌께서 어릴 적 살던 집에서 겪으셨던 이야기를 적어봐요. 기억이 안 나. 뭐지? 특정될 수 있기에 지역은 밝히지 않겠습니다.
글이 좀 길고요. 질감해주세요. 때는 30 어쩌고 년 전 외삼촌이 7살이던 가을 외가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외삼촌은 4남 3녀 중 막내로 밭과 논이 주를 이루는 시골의 작은 마을에서 태어났습니다. 늦둥이인데다가 형제 자매가 많다 보니 형과 누나들과는 나이 차이가 꽤 컸고 이미 몇은 대학생이라 타지에 있었으며 나머지도 모두 중고등학생이라 집에 있는 시간이 거의 없었습니다. 외삼촌이 다니던 국민학교, 초등학교 여기는 오전 수업이 끝나면은 점심시간쯤에 하교를 했는데 할머니와 할아버지께서 점심을 챙겨주신 뒤 밭일을 나가셔서 해가 질 무렵에나 집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외삼촌은 오후 내내 집에 혼자 있는 일이 잦았다고 해요. 그 시절 시골 마을은 산으로 둘러싸여 있었고 집집마다 산짐승이나 외부인을 막기 위해 담벼락과 대문을 두는 게 일반적이었습니다. 외가도 마찬가지였죠. 동네가 크지 않고 이웃끼리 다 아는 사이라 보통은 대문을 활짝 열어놓고 지내는 경우가 많았지만 할머니와 할아버지는 집에 어린 외삼촌이 혼자 있는 게 걱정이 되어서 항상 대문을 꼭 닫고 있으라 당부하셨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평소처럼 학교를 마치고 돌아온 외삼촌은 숙제를 하고 있었고 할머니와 할아버지가 돌아오시기 전까지는 1시간도 남아있었어요. 그때 집 대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났다고 합니다. 외삼촌은 당연히 할머니나 할아버지가 일찍 돌아오신 줄 알고 대문 쪽으로 달려갔어요. 안에서 잠겨있던 대문을 열려고 하는 순간 문득 이상한 느낌이 들었다고 합니다. 대문 밖에서 문을 두드리는 소리 외에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평소 할머니나 할아버지가 오실 때는 외삼촌의 이름을 부르면서 문 열어라 땡땡아 라고 말씀하셨고 이웃들도 사정을 알기에 혼자 있는 외삼촌을 배려해서 자신이 누구인지 먼저 밝히는 게 보통이었습니다. 담벼락이 높아서 당시 키가 작았던 외삼촌은 밖을 내다볼 수 없어 한참을 망설이다가 그냥 조용히 집으로 들어갔다고 해요. 그런데 그 노크 소리는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커져갔고 결국 철문이 부서질 듯 쾅쾅 울리는 소리로 바뀌었습니다. 마치 북을 두드리는 것 같은 소리에 두려워하던 외삼촌은 방으로 들어가 문을 등으로 막고 앉아 있었는데 갑자기 끼익 하는 소리와 함께 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리고 질질 끄는 발소리가 집 안으로 들어오는 소리가 들렸다고 합니다. 장판이 발에 쩍쩍 달라붙는 착슥 착슥 이런 소리. 외삼촌은 그게 이웃도 가족도 아니라는 걸 본능적으로 알았다고 해요. 잠시 후에 방문 손잡이가 빠르게 돌아가는 소리가 나면서 무언가 방으로 들어오려 했고 외삼촌은 그 힘에 못 이겨 넘어지기 직전이었어요. 그 순간 밖에서 외삼촌을 부르는 할아버지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러자 방문을 밀던 힘이 갑자기 사라졌고 마당으로 들어온 할아버지가 대문은 왜 열어놨어? 라고 꾸짖으셨다고 해요. 외삼촌은 엉엉 울면서 방금 있었던 일을 털어놨지만 할머니와 할아버지는 악몽을 꾼 것이라며 외삼촌을 달랬다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부터는 할머니의 이야기예요. 이 일이 있은 지 이틀 후에 갑자기 할아버지가 알아눕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감기인 줄 알았지만 며칠간 고열에 시달리셨고 병원에서 약을 지어 드셔도 차도가 없어 결국 밭일도 나가지 못하고 누워만 계시게 됐습니다. 걱정이 된 할머니는 외삼촌이 겪었다는 일을 떠올리게 되었고 혹시나 하는 마음에 옆 마을의 용하다는 무당을 찾아가게 됩니다. 당시에는 무속신앙이 지금보다 훨씬 보편적이던 시절이었습니다. 신장에 들어서자마자 무당은 그러게 왜 집에 애를 혼자 뒀어? 라며 호통을 치며 말했습니다. 지독한 걸 달고 왔구만. 집에 개라도 한 마리 있었어야 했는데. 무당 말에 따르면은 잡기 하나가 집을 서성이다가 힘없는 애 외삼촌이 혼자 있으니 잡아먹고 집터에 눌러붙으려 했다는 겁니다. 그러다 할아버지가 집에 돌아와 실패하자 화가 나서 할아버지에게 들러붙어 해코지를 하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계속 이대로 두면은 할아버지가 결국 목숨을 잃게 될 거라는 말에 충격을 받은 할머니는 비방이 없는지 물었고 무당은 애가 겪은 일을 숨기지 않고 말해줘서 아직 손 쓸 수 있는 단계라며 부적을 하나 써주었습니다. 그리고 굿을 준비하는 이틀 동안 시간을 벌어야 한다며 부적을 누구에게도 절대 보여주지 말고 할머니와 할아버지가 함께 주무시는 안방에 몰래 숨겨두라고 당부했어요. 할머니는 고민 끝에 할아버지가 잠든 사이 장판을 살짝 칼로 갈라 바닥과 장판 사이 공간에 부적을 숨겨뒀습니다.
그날 밤 할머니는 자다가 탁슥 슥슥 하는 이상한 소리에 잠에서 깼습니다. 방문 쪽을 보니 산발머리에 얼굴에는 굳어서 찐득해진 피가 잔뜩 묻어있는 이목구비를 구분하기 힘들 정도였고 하반신이 문드러져서 언뜻 인어처럼 보이는 여자가 기어들어 있을 거예요. 아, 이게 하반신 그 문드러진 그런 소린가? 탁슥 이 소리가? 그 여자는 눈을 감은 채 손으로 방 안의 바닥과 가구를 더듬으면서 뭔가를 찾는 듯 했고 할머니는 너무 무서운 나머지 숨도 쉬지 못하고 그 광경을 지켜봤습니다. 여자는 안방을 한참 기어다녔고 시간이 얼마나 지났을까? 닭이 울고 해가 어스름 떠오르자 방 밖으로 기어나가며 사라졌다고 해요. 할머니는 지금 생각해보면 가위에 눌렸던 것 같다고 하십니다. 그렇게 첫째 날 밤을 무사히 넘겼지만 할머니는 당장 다음날에 무당이 오는데도 불안함을 떨칠 수 없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밭일도 나가지 못하시고 하루 종일 할아버지를 간호하시다가 둘째 날 밤이 찾아왔어요. 잠에 들 무렵 전날과 똑같이 여자가 다시 방 안으로 들어와 어제와 똑같은 행동을 반복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중 그녀의 손이 부적을 숨겨놓은 바닥 쪽에 닿은 순간 눈을 떴다고 합니다. 헉! 그 여자 원래 눈 감은 채로 돌아다녔다고 했는데 피범벅이었던 눈이 쩍 벌어지면서 흰자 없이 까만 눈동자만 가득한 젤리 같은 눈이 반달 모양으로 휘더니 히잉 찾았다. 이 말을 듣고 할머니는 기절하셨습니다. 아침에 깨어난 할머니는 눈을 뜨자마자 장판을 확인했고 부적은 그대로 있었지만 완전히 새까맣게 변색되어 있었어요. 그날 무당은 다른 무당 둘과 조수들과 함께 외가에 도착했고 대문을 넘는 순간 안 좋아, 그 여자가 눈치챘어 라고 중얼거렸습니다. 어떻게 찾았냐고요? 그냥 이렇게 더듬다가 탁 잡았는데 마침 있던 거 아니에요? 하필이면? 할머니는 그간의 상황을 설명했고 무당은 한숨을 쉬며 머스마가 잘 해줘야 할 텐데 라는 의미를 알 수 없는 말을 남기고 굿을 시작했습니다. 할머니와 외삼촌은 마루에 앉아 굿판을 지켜보고 있었는데 칼을 휘두르며 돌던 무당이 칼을 던졌고 그 순간 외삼촌이 앉아있던 마루 앞바닥에 칼이 박혔습니다. 할머니는 순간 외삼촌이 다칠까봐 외삼촌에게 할아버지가 누워 계신 안방으로 들어가서 할아버지와 함께 있으라 했고 외삼촌이 안방에 들어가는 모습까지 확인하신 후 다시 마루로 나오셨다고 합니다. 다시 외삼촌 시점이에요. 그래서 외삼촌이 안방문을 열고 들어간 순간 외삼촌이 본 거는 할아버지 위에서 방방 뛰면서 기괴한 목소리로 깔깔깔 웃고 있는 여자였어요. 다리가 없는데도 분질러진 하반신으로 철퍽철퍽. 할아버지는 끙끙거리시면서 가위에 눌린 듯 잠들어 계신 상태였다고 합니다. 공포에 질린 외삼촌은 도망치지도 못했고 그 여자를 멍하니 보고 있었어요. 한참 웃으며 뛰던 그녀는 갑자기 모든 행동을 멈추고 고개를 킥킥 돌리더니 너무 까매서 마치 뻥 뚫려 있는 것처럼 보이는 눈으로 외삼촌을 응시했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너희 아빠 이름이 뭐니? 라고 물었어요. 외삼촌은 직감적으로 이름을 말하면 안 된다는 생각이 들었고 한참 떨다가 아버지 이름은 땡땡땡이에요 라고 가짜 이름을 댔습니다. 그러자 여자는 정색하면서 애새끼 주제에 눈치가 있네. 다 왔는데 곧인데. 그리고는 눈앞이 환해지며 외삼촌은 눈을 떴습니다. 꿈이었던 겁니다. 방에 들어온 직후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잠에 든 것이었죠. 그 사이 굿은 끝나 있었어요. 할머니는 외삼촌을 꽉 안고 다 끝났다며 한참을 쓰다듬어 주셨다고 해요. 굿이 끝난 뒤 무당은 말했습니다. 머스마, 외삼촌이 지 애비 이름을 안 알려줘서 살린 거라고. 귀신이 이미 할아버지의 생기를 많이 가져간 상태였고 목숨이 위태로워지자 사자귀, 저승사자도 붙어버린 상황이라 만약 진짜 이름을 말했다면은 사자귀가 할아버지의 영혼을 데려가게 되고 남은 껍데기에 그 여자가 들어갔을 거랍니다. 그게 그 귀신의 목적이었던 거죠. 결국 외삼촌 덕에 시간을 벌 수 있었고 늦기 전 무사히 굿을 통해 귀신을 쫓아낼 수 있었습니다. 이후 할아버지는 건강을 되찾으셨고 이 일은 한동안 외삼촌과 할머니만 알고 계셨다가 몇 년 전 명절날에 가족끼리 옛날 얘기를 하다가 처음 모두에게 밝혔습니다. 할머니가 말씀하시길 일이 생기기 전 마을에서 혼자 살던 여자가 경운기 사고로 하반신 전체가 절단되어서 과다출혈로 인한 즉사한 일이 있었다고 해요. 아,
이제 와서 생각하는 거지만 아마 그분의 령이 아니었을까 하고 추측하고 계신다. 저는 이 얘기를 들었을 때 너무 무서워서 엄마한테 꼭 붙잡던 기억이 납니다. 그러는 테케테케처럼 테케테케는 열차 사고였죠 아마. 그리고 이거는 최근에 들은 얘기예요. 제목을 파란 대문집으로 썼지만 지금 외갓집에는 대문이 없습니다. 파란 철 대문이 있던 자리에는 문지방만 흔적처럼 남아있을 뿐이었죠. 작년에 외갓집에 갔을 때는 저는 대문이 왜 사라졌는지 할머니께 여쭤봤습니다. 예전 굿 직후에 없앤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제가 4, 5살 무렵 맞벌이 하시던 부모님이 주말 동안 잠시 저를 시골에 맡기신 적이 있었는데 제가 자꾸 누가 대문을 두드린다고 대문 밖으로 나가다가 문지방에 넘어져서 다치는 일이 많았다고 합니다. 결국 골절까지 이어졌고 병원에 갔더니 병원의 의사 선생님이 뼈가 성숙하기 전에 골절이 반복되면은 자라면서 뼈 길이가 달라지며 발을 절게 될 수 있다고 하셨어요. 그러면 걸을 때마다 다리를 질질 끄는 소리가 날 거다. 그 말을 듣고 괜히 찜찜한 마음이 든 할머니는 결국 대문을 떼버리셨다고 합니다. 워낙 작은 시골 마을인데다가 이제는 소수의 노인분들밖에 남지 않아 대문이 없어도 괜찮을 거라면서요. 그리고 지금은 외갓집에서 노크 소리가 들리지 않습니다. 물론 넘어지는 사람도 없고요. 다 끝난 걸까요? 여기까지래요? 다 끝난 걸까 진짜? 이제 현관문에서 노크 소리가 난다고? 안 돼. 그 현관문 떼버리면은 그건 안 돼. 점점 안으로 들어와. 끝났을 겁니다. 걱정 노노연. 내가 재령했어요. 지금 방금 재령했습니다. 걱정 마세요. 우리 엄마였나 큰 이모였나 그 검정고무신처럼 대문 있고 대문 앞에 그 평상 같은 거 있어가지고 거기서 이렇게 누워서 자는 그런 데 있잖아요. 이 집도 비슷한 것 같은데 우리 엄마 어릴 때 할머니 때 놀러가가지고 그렇게 놀고 있었대요. 그래서 평상에 이렇게 자고 있었는데 자다가 엄마인지 이모인지 기억 안 나요. 눈을 탁 떴어요. 근데 눈을 떴는데 대문 쪽이었대요. 근데 그 대문이 보면은 이렇게 생긴 거잖아요. 여기 약간 붕 떠 있고 이렇게 누워서 쉬고 있던 거야. 우리 엄마인지 이모인지. 자다가 눈을 떴는데 딱 이쪽으로 눈이 쪄졌대요. 근데 대문 밑에가 살짝 떠 있잖아요. 문이 살짝 뚫려 있잖아. 여기로 누가 이렇게 보고 있었대. 근데 그게 감히인지는 잘 모르겠대요. 이렇게 누가 보고 있었대. 감히인지 진짜인지 모르겠대. 워낙 어릴 때 있던 일이라서. 이런 정말 짧지만 굵은 얘기를 엄마한테 들었었어. 그냥 궁금했나? 궁금해서 어린이였는데 궁금한 마음에 들여다본 건가? 그랬답니다잉. 다음 또 이거 좀 짧은 건데 장군님 축지법님 병아리 트라우마가 생긴 이유? 안녕하세요 슈메코님. 해당 사연은 제가 어릴 때 겪었던 짧은 공포 실화입니다. 2003년쯤으로 기억하고 있는데요. 당시 저는 초등학교 3학년이었고 학교에서 운동회가 열린 날이었어요. 옛날에는 학교에서 행사가 있으면은 교문 앞에 병아리나 소라게를 파는 아저씨들이 나타나곤 했습니다. 나도 소라게 키웠었는데. 근데 뭐 보통 이런 데서 파는 애들은 몸이 안 좋아서 금방 죽긴 하죠. 그날도 어김없이 형형색색으로 염색된 병아리들을 팔고 있었고 저는 예쁘다, 갖고 싶다 라는 마음은 있었지만 돈이 없어서 구경만 하고 있었죠. 그러자 옆에 있던 친구 A가 야, 나 용돈 받았으니까 이걸로 내 거랑 네 거 사자 이러더라고요. A는 주머니에서 거금 10,000원을 꺼내 빨강색과 초록색 병아리 2마리를 구매했습니다. 저희는 병아리에게 주작과 현무 멋있는 이름이네요. 주작과 현무라는 이름을 지어주고 곤충 채집통에 소중히 담아서 풀과 돌로 집을 꾸며줬습니다. 주작과 현무를 데리고 다니며 친구들에게 자랑도 하고 먹이는 뭘 먹이는지 몰라서 번데기를 줬는데 아주 맛있게 먹더라고요. 그렇게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놀다 보니 어느덧 해가 뉘엿뉘엿 쥐고 저녁이 찾아왔습니다. 저희는 그제서야 집에 병아리를 데리고 가면은 부모님께 혼날 텐데 어떡하지? 라는 걱정이 들기 시작했고 A에게 물어보니 본인도 엄마한테 걸리면 맞아 죽을 거라고 하더라고요. 아무리 고민을 해도 좋은 방법이 떠오르지 않던 그때 갑자기 A가 좋은 생각이 났다는 듯 어디론가 뛰어갔습니다.
그러더니 버려진 길다란 종이컵, 슬러시 담는 컵 있죠? 길다란 거. 이걸 주워오더니 컵에 주작과 현물을 담았어요. 그리고 그것을 바닥에 놓더니 일말의 망설임 없이 그대로 점프를 하더니 두 발로 퍽 하고 터뜨렸습니다. 터진 컵 사이로 병아리들의 빨강색, 초록색 털, 그리고 끈적한 피가 보였어요. 병아리 두 마리는 즉사한 것 같았습니다. 저는 한순간에 일어난 일에 분노하면서 야, 왜 그랬어, 씨발 새끼야! 라며 눈물을 글썽거리며 외쳤고, A는 이거 내 돈으로 산 거잖아. 어떻게 하든 내 맘이지? 라더라군요. 당시에 내 맘이야 라는 말을 들으면은 네 맘만 있냐? 내 맘도 있다 라고 하는 게 국룰인데 저는 도저히 입이 떨어지지 않아서 펑펑 울며 집으로 갔습니다. 집에 가서 부모님한테 이 사실을 말해야 할까 생각했지만 어린 마음에 혹시나 동물학대 같은 걸로 감옥에 들어가면 어쩌지? 라는 생각이 들어 부모님에게 말하지 않았어요. 주말이 지나고 학교에 다시 A를 만났지만 A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저에게 장난을 걸어왔고 저는 본능적으로 얘랑 친하게 지내면 안 되겠다 라는 생각이 들어 거리를 뒀습니다. 그 이후 A에 대한 기억이 거의 없는 것으로 보아 그렇게 사이가 멀어지고 초등학교를 졸업했던 것 같아요. A는 해당 사건 이전까지는 어떠한 문제도 이상 행동도 한 적이 없던 아이이기 때문에 더 충격이 컸던 것 같습니다. 30이 넘은 지금도 병아리를 보면은 A가 힘껏 점프하던 모습이 떠올라서 기분이 착잡해집니다. 요런 이야기네요. 얘는 그 사페들이 원래 아기 때 동물들 가지고 학대하거나 죽이는 거나 있잖아요? 아기 때도 이건 아는데 사실 하면 안 된다는 거. 이 작성자님도 알아가지고 이렇게 화낸 거잖아요? 얘는 벌 받아야 돼. 그리고 이거는 주작이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다음 멸망의 노래님 제목은 키보드 소리. 안녕하세요. 항상 다른 분들의 사연을 보고 듣기만 하다 생각나는 이야기가 있어서 봐요. 거루치고 일하기 싫어서 써요. 사실 제가 아는 사람들이 이 이야기를 듣고 저인 걸 눈치챌까봐 부끄러움도 있네요. 사연 써본 경험이 없어 두서없고 가독성이 떨어질 것 같은데 그래도 너그럽게 이해 부탁드려요. 제 이야기와 주변인의 이야기가 있기 때문에 다른 사이트나 커뮤니티 퍼가지 말아달래요. 이건 슈말코 채널에서만 보시고 디자인과에 다닌 저는 몇 년 전 졸업작품을 위해 과실에서 하루 종일 지내던 시기가 있었어요. 거의 1년 가까이. 저희 학과 분위기상 과제를 하기 위해서는 투컴이 준비되어 있는 과실로 거의 모든 학생이 모여 작품을 진행했어요. 과실의 모습을 이야기하자면은 하나의 크고 기다란 방이었어요. 앞문 쪽에는 보드 칠판, 긴 책상과 여러 개의 의자가 있었고 나머지 공간에는 큰 책상들이 나열되어 있었고 그 책상 위에 모니터 2대와 키보드, 작은 책꽂이나 서랍장, 개인의 짐 등등이 배치되어 있었습니다. 이렇게 평면도를 그려주셨네요. 오, 크다! 이렇게. 되게 크네요. 본인 자리는 이쪽이었고. 과실의 모습입니다. ABC는 뒷내용에 나오는 친구들의 자리예요. 샤워하러 잠시 집에 들릴 때 빼고는 거의 다들 학교에서 씻고 먹고 자면서 열심히 졸작을 준비했어요. 물론 그렇게 하지 않고 집에 가서 씻고 자고 아침에 등교하는 친구도 몇 있었습니다. 이런 애들이 제일 부러워. 저기 자취하는 애들이 이렇게 하거든요. 통학러들의 비해야. 통학하는 애들은 그냥 사우나에서 자고 온 애들 있었어. 왜냐면 집 갔다 오는 시간이 너무 아까웠거든. 선배들에게 꿀팁을 듣고 2학년 때 거의 모든 학생이 누울 수 있게 젖혀지는 의자를 샀었답니다. 그래서 라꾸라꾸를 사오는 애들도 많았어요. 과실에서 밤새는 게 친구들과 더욱 돈독해지고 서로 과제 피드백해주며 으쌰으쌰 할 수 있어서 좋았던 경험이에요. 그때 저는 졸업작품 전시회까지 저희 학년에서 하나의 큰 책임을 도맡아야 하는 직급이 있어서 친구들이 저를 많이 찾았어요. 다들 과실에 있으니 자기 개인 자리에 앉아서 땡땡아 이거 어떻게 하는 거야? 저거 언제까지야? 등등 질문을 많이 했죠. 그럼 저도 자리에 앉아서 큰 소리로 알려주거나 복잡한 것인 경우 자리를 찾아가 알려주었어요. 오래전부터 겁은 참 많은데 공포 사연이나 괴담에 관심이 많았던 저는 슈말코를 비롯한 공포 괴담썰 이야기를 해주는 여러 유튜브를 전전했어요. 그때쯤에 윤땡땡이라는 분의 유튜브를 챙겨보고 있었어요. 아마 윤시연님이시겠네요? 한마디로 몰아보기로 했던 거죠.
제가 항상 지키는 저만의 규칙이 있는데 절대 그런 공포 관련 유튜브를 집에서 보지 않는다는 것이었어요. 포근하고 안전하게 느껴야 할 집에서 보고 있으면은 뭔가 옆에 같이 있을 것 같은 느낌. 그래서 항상 학교에서 봤습니다. 그럼 나는 어떻겠어? 난 집에서 방송하고 있는데. 모니터가 2대면은 왼쪽 모니터에는 작업 중인 디자인 프로그램을 크게 띄우고 오른쪽 모니터는 갑자기 하소연해. 오른쪽 모니터는 반을 나눠서 한쪽에는 필요한 자료, 한쪽에는 유튜브를 틀고 유튜브를 거의 라디오처럼 들었어요. 열심히 공포 관련 유튜브를 제 자리에서 본 게 문제였을까요? 하루는 제가 몸이 너무 안 좋고 으슬으슬 아파서 오후 5시쯤에 수업을 마치고 샤워하러 자취방에 갔다가 학교로 돌아오지 못하고 잠을 자게 된 날이었어요. 새벽 2시쯤 제가 잠에서 깼고 제 뒷자리 친구에게 부재중 전화가 왔었어요. 그 친구를 A라고 할게요. 여보세요, 왜 전화했었는데? A. 언니, 오늘 학교 안 왔어? 나 몸이 안 좋아서 다시 못 갔지. 왜? 아니, 나는 언니 분명히 봤는데 안 왔다고? 뭔 소리야? 나 오늘 아침에 의자에 자다가 도저히 못 견디겠어서 집 와서 잤고 지금 깼어. 언니야, 나 계속 앞에서 키보드 소리 들리길래 언니 있는 줄 알고 내 자리에서 계속 언니! 언니! 하고 불렀어. 대답이 없더라? 그래서 보니까 자리에 없길래 담배 피러 계단에 간 줄 알았는데? 아닌데, 나 지금 학교로 갈 테니까 학교에서 얘기하자. 대략 이런 식으로 전화가 끝났어요. 앞자리에 제가 있는지 없는지 바로 보면 될 거 아니냐? 그걸 왜 모르냐? 라고 한다면은 모니터가 이렇게 크게 있고 모니터 사이 틈으로만 앞자리에 볼 수 있던 건데 보통 다들 틈이 없게 모니터를 꽉꽉 붙여놔서 안 보여요. 가림막처럼 된 거죠. 투 모니터 쓰면은 시야가 가리잖아요? 게다가 받침대도 있으시네. 이거 완전 지금 내 상태랑 똑같아. 나도 약간 이런 느낌이거든요. 그래서 평소에 A가 촉이 엄청 좋았어요. 집안이 불교 관련해서 믿음도 깊으셔요. 뭔가 그런 쪽에 대해 잘 알기도 했고. 그래서 처음에 이야기를 듣고 살짝 무섭긴 했는데 그 과실에 키보드 치는 학생이 얼마나 많겠어요. A가 착각한 거라 생각하고 진짜 별 생각 없이 넘어갔어요. 그리고 다음날 다른 친구 B가 저한테 비슷한 말을 했어요. B는 자기 자리에 가기 위해서 제 자리를 지나쳐 들어가야 하기 때문에 무조건 제가 있는지 없는지 볼 수밖에 없대요. 그런데 B가 저를 보자마자 와, 소름 돋는다. 어제 학교에 없었다면서 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졸작 진행하는데 정신이 뺏겨 어제 A에게 들은 이야기가 잊혀지는 중 B까지 비슷한 얘기를 하려는 것 같길래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던 게 좀 무서워지기 시작했어요. B가 나 어제 니 봤다. 나 분명히 땡땡쌤 수업 마치고 편의점 나 갔다 오는 길에 니가 자리에 겁나 바른 자세로 앉아서 막 작업하고 있길래 집중하는 것 같아서 괜히 장난 안 치고 자리로 들어갔어. 자리에 앉아있으면은 대각선 머리 뒤쪽으로 제 자리에서 키보드 소리가 났다고 말했어요. 한 1시간 뒤에 전시 관련 작업 때문에 니 불렀는데 대답이 없더라? 그래서 이어폰 끼고 있어서 못 듣나 보네 하고 뒤돌아서 봤더니 니도 없고 본체도 다 꺼져 있었고 샬라샬라. 제가 평소에 이어폰 밖으로까지 음악 소리가 새어나갈 만큼 크게 틀어두고 작업에 집중했거든요. 조용한 것도 아니고 락 음악 같은 거예요. B는 어릴 때 살던 동네에 무당집이 있었는데 그래가지고 불러도 대답 안 할 것 같아서 안 불렀나 보다. B가 어릴 때 살던 동네에 무당집이 있었는데 그 무당집 앞을 지나다니면은 무당분이 마당으로 나와서 자기 집 앞으로 지나다니지 말라고 소리치면서 화냈대요. 기가 너무 세서 귀신이 다 도망간다고. B에게도 이야기를 들으니까 그때부터 제 자리가 너무 무서워지는 거예요. A, B 둘 다 제 자리에서 키보드 소리를 들었다는 게 착각이 아니라 뭔가 정말 있는 것 같아서 무서웠습니다. 그 이후에 저는 부모님이나 친한 친구들에게 그 이야기를 하나의 재밌는 썰 정도로 풀었고 무사히 졸업 전시를 마치고 그 과실을 벗어나서는 한동안 잊고 있었어요. 그 이후에 저는 학교 근처에서 계속 자취를 하면서 외주받아 일하며 포트폴리오를 쌓았는데요. 저처럼 학교 근처에나마 학교 행정일을 하고 있는 친구 C가 있었어요. C와는 학부생 시절 내내 친해질 기회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렇기에 불편한 사이는 아니지만 특별히 가깝게 지내지 않아서 가벼운 대화나 농담만 주고받는 사이였어요. 근데 둘이 학교 근처에 있으면 점점 사이가 가까워졌고
편하게 술 한잔하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게 됐습니다. C는 사연이 많은데 자세히 말할 수 없어서 간단히 말하자면 어릴 때부터 귀신 보여서 굿하고 이런 여러 과정을 겪은 친구였어요. 같이 술 마시며 이야기해줘서 알게 되었네요. 그런데 C가 저에게 뜬금없이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C, 야, 이왕 말한 거 다 말하고 싶은데 네 겁 많나? 겁? 겁은 많지. 근데 은근 재밌어해. 그리고 귀신이 보이면 어떻게 퇴치할지 내 나름대로 생각해둔 게 있어서 괜찮아. 그래? 그냥 진짜 말한다. 조작할 때 네 자리에 니랑 똑같이 생긴 귀신이 앉아있었어. 어? 그걸 네가 어떻게 알아? 너도 그때 봤어? 뭐야, 알고 있어? 걔 네 없을 때 네 자리에서 탁탁거리면서 계속 키보드 치고 작업하는 척 하고 있었는데? 아니, 보이는 건 아닌데 내가 이걸 왜 하냐면은 하고 위에 얘기를 했나 보죠? 이때 너무 당황했어요. A, B, C 이 세 친구들은 서로 친하지가 않거든요. C도 저한테 질문한다고 불렀다가 대답이 없길래 일어나서 다른 컴퓨터들 너머로 제 자리를 봤대요. 근데 A, B가 본 것처럼 제 자리에 아무것도 없는 게 아니고 제 자리에서 저랑 똑같이 생긴 귀신을 봤다네요. 그게 귀신인지 아닌지 어떻게 아냐 물어보니까 어릴 때부터 쌓아온 경험, 삶, 느낌이 다르대요. 그러더니 C가 이어서 이야기했어요. 나는 근데 네가 좀 짠했어. 왜? 네 자리에서 봤을 시기쯤에 한창 땡땡땡 문제 때문에 네가 엄청 스트레스 받고 살도 빠져서 거의 기아 상태 됐을 때 네 뒤에 어떤 할아버지가 너를 엄청 안쓰럽게 쳐다보고 계셨어. 그래서 나는 그거 보고 아, 조상님 중 한 분인가? 많이 안쓰럽게 보고 계시네. 우짜노 하고 혼자 넘겼지. 말하면 이상한 사람 되니까. 이야기 듣고 좀 슬펐어요. 할아버지가 지켜봐주고 계신가 싶어서요. A와 B에게 이야기를 들었을 때는 엄청 바빴을 때였으니까. 귀신? 조카, 난 니보다 더 중요한 졸업작품을 해내야 된다. 네가 내 자리에 있어봤자 내 궁둥이 밑에 깔릴 방석뿐이다. 이런 생각을 하며 엄청 빨리 잊혀졌었는데 C에게 이 이야기까지 듣고 나니까 너무 무서웠습니다. 그 자리에서 공포 관련 유튜브를 한창 틀어놓으니까 제 자리에 와서 다 같이 모니터 얼굴 쳐박고 보고 있는 장면이 막 떠오르고 그랬어요. 왜 귀신이 시끄러운 걸 좋아해서 클럽 가면은 스피커 위에 귀 다닥 대고 있는 그런 얘기 있잖아요. 맞아, 이런 거 있지. 제가 적은 모든 대화는 구체적이진 않지만 대화 상황에서 맥락과 뉘앙스를 바탕으로 그리고 정확히 생각나는 대화 내용을 중심으로 적었습니다. 이렇게 글을 쓰다 보니 생각난 게 주변에 디자인 예술에 관련되어 있는 친구들이 무속 관련 또는 귀신을 보는 친구가 많은 듯 해요. 동기 중에 A, B, C 말고 2명 더 있었거든요. 저희 과 교수님도 보시고요. 오. 글을 보는 사람 중 저를 아는 사람이 있다면 연락해달래. 연락주세요, 이 사람. 딸랑딸랑. 다음에 일하기 싫을 때 저랑 같은 귀신 본 교수님 썰이랑 학교에서 본 다른 귀신 이야기, 제가 써둔 귀신 퇴치 방법에 대한 연구, 크크, 이것도 얘기해볼게요. 더위 조심하시고 안녕. 갑자기 침묵해. 그리고 채팅창에 사연자님 계시네요. 주작이 아니래요. 이거 교수님 썰 재밌을 것 같은데 해주십시오. 궁금합니다. 그리고 나는 궁금한 게 여기 적혀있잖아요. 귀신이 막 시끄러운 거 좋아해서 괴담 중에 클럽 가면은 스피커에 귀신이 막 귀를 이렇게 대고 있다. 다닥다닥 대고 있다. 괴담은 괴담이라고 느껴지는 게 귀신이 되면은 일부러 기괴하게 행동하는 걸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왜 그럴까? 심신미약 상태가 되는 건가? 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귀신이었어도 어쨌든 인간이었던 적이 있으니까 일반인 상태를 얘도 인지를 하고 있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평상시처럼 왜 안 되지라는 생각이 있어. 왜지? 왜 이런 호들갑을 귀신 되면 왜 호들갑을 떠는 건지 나 자꾸 이해가 안 돼. 왜 그러는 걸까? 심신미약이라서? 살아있다고 느끼고 싶어서 그런 거에 집착한대요? 그런 집착하는 미친 상태가 되니까? 술이 들어가면 행동이 과감해지는 사람처럼 죽어버리니까 행동이 과감해지는 거라고? 아, 그래? 나는 볼 때마다 왜 이렇게 과하게 행동할까라는 생각을 많이 했거든. 귀신 만나면 물어본다는 분도 있네요, 채팅에. 감사합니다. 물어보고 좀 알려주세요. 저 사람 귀신이니? 저거 알려준 사람. 아, 이미 죽었는데 씨바 몰라 이렇게 하는 건가? 아, 그런가?
아, 인간으로서 생각해서 그런가 보다. 인간의 시점으로 보면 안 되네. 귀신의 시점으로 보는 거를 단련해야겠다. 아, 알겠습니다. 귀신의 시점으로 보도록 노력할게요. 근데 우리도 가끔 그럴 때 있잖아요. 너무 막 정신이 이상해져가지고 다른 사람 눈치 안 보고 갑자기 행동해버리는 거. 나 전에 라디오 할 때 말한 거 있었죠. 그 지하철에서 너무 더웠었는데 지하철을 탔는데도 더웠었어요. 근데 이제 딱 내가 내릴 차례가 됐었는데 사람이 안에서 내린 다음에 타야 되는 게 매너잖아요. 근데 어떤 아줌마가 딱 서 있고 자기 먼저 들어가겠다고 이렇게 어깨 막 이렇게 하는 거야. 그래서 내가 그 아줌마 보고 아씨 이랬었어. 내가 그때 정신이 좀 온전하지 않았거든요. 안 그래도 잠도 제대로 못 자고 너무 힘들었는데 너무 더웠고 내 등에서 땀이 엄청 나고 있었고 진짜 심신미약 상태였어. 귀신의 감정이 좀 이해가 되네요. 나 진짜 짜증나. 왜 자꾸 먼저 들어올라 하는 거야. 사람이 얼마 내리지도 않았어요. 그냥 한두 명 내리는 거였는데 그거 못 참고 먼저 들어가겠다고 비집고 들어가는 거예요. 내 기준 이게 나의 그 눈치 안 보는 행동이었어. 이 정도로는 안 되나? 근데 이거 말고는 없어, 딱히. 저는 등으로 계속 막아요. 절대 못 들어가게. 나도 그런 경우 많아요. 내가 먼저 줄을 섰는데 자꾸 먼저 타려고 하는 사람 있죠. 그럼 나 진짜 어깨로 밀어. 나 어깨 넓으니까 밀 수 있거든요. 진짜 못하게 해. 나 그거 진짜 참을 수가 없어. 내가 아까부터 줄 서 있었는데. 그리고 다음 시청자님 마지막 이야기. 슈말 이건 아니지님. 검은 남자라는 제목이에요. 안녕하세요. 아침 라디오 이후 오랜만에 글을 작성해보네요. 그럼 언제... 아침 라디오 끝난 지가 언젠데 진짜 오랜만에 쓰시네? 저도 공포를 좋아하는 사람이기에 썰 한번 풀어보고 싶었는데 요즘 스트레스 받는 일이 많아서 그런지 꿈도 많이 꾸고 가위도 종종 눌려서 한 3주 정도 전에 있었던 일이 기억에 남아 글을 남겨보아요. 저는 현재 이런 구조의 방에 살고 있는데요. 이렇게 피규어 전시장도 있으시네? 가방 진열함이 따로 있어? 가방이 많으신가 보다. 쫄라맨. 저희 집에서 제 방이 제일 작고 또 제일 해가 많이 들어와요. 근데 방에 비해서 짐이 정말 많아서 아마 커신이 좋아할 방이기도 할 것 같아요. 관련이 있는지 모르겠다만 제가 신줄이라서 무당까지 될 필요 없는 정도. 신줄이시구나. 오. 저희 집에서 유독 저만 시선 같은 걸 느낀다거나 치듯이 뭔가를 종종 봐요. 그냥 무서운 것들을 많이 찾아봐서 달라붙는 느낌인 걸 수도. 그날은 평소같이 백수 생활을 하다가 저녁에 잠을 자려고 누웠죠. 그림을 보시면은 발끝에 긴 행거가 있습니다. 여기 행거가 있고 악몽을 꾸다가 깨서 눈을 떴는데 가위에 눌려버려서 쌍욕을 하며 깨려 했죠. 근데 평소에는 뭔가 보이지 않고 누가 뒤에서 앉는다거나 옆에 눕는 느낌 또는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그날은 행거에 어떤 검은색 남자가 서 있는 거예요. 실제 방이시네요? 제가 행거를 보는 시점입니다. 오, 이렇게 남자가 있었대. 실제 배경에 그리니까 더 무섭다. 키는 바닥과 찬장의 높이를 거의 꽉 채울 정도였고 진짜 커시는 검은색이라는 말도 떠올라서 멘붕이 왔죠. 우리 예전에 라디오 때 이런 사연은 받은 적 있죠. 형체를 본 건 처음이라 정말 좆됐다 생각하고 진짜 쌍욕을 엄청 했더랬죠. 겨우 가위가 풀려서 다행이다 생각하고 눈을 살짝 떠서 다시 행거를 봤는데 이게 웬걸 아직도 그 남자가 있는 거예요. 가위에 풀리면 없어지는 게 당연한데 이때 2차로 좆됐다 생각해서 눈을 필사적으로 감고 자는 척을 했어요. 이런 말 있잖아요. 내가 커신을 알아채면은 커신도 나를 알아챈다. 저는 그 말이 떠올라서 머릿속으로 생각을 하지 말자는 생각으로 가득 찼고 식은땀을 흘리며 다시 자는 것에 몰두했습니다. 그렇게 저는 새벽을 저 상태로 자지도 못하고 보냈어요. 그러다 살짝 잠에 들어 눈을 떴을 때는 이미 해가 막 뜨고 있었고 그 검은 남자는 없어졌더라고요. 아무래도 옷들이 겹쳐서 가위에 눌렸을 때 그냥 남자의 형태로 보인 게 아닐까 싶었지만 실눈 뜨고 봤을 땐 전혀 그렇게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 외에도 누워서 폰을 하고 있으면은 그렇게 오른쪽 시선으로 누군가 저를 보고 있는 것 같은 기분이 들더라고요.
왜 그럴까 계속 고민해본 결과 저의 생각에는 시선이 느껴지는 딱 그 지점에 피규어들과 인형들이 많이 있어서 그렇게 느껴지지 않나 싶습니다. 피규어존이다. 오타쿠. 여기 사진이 있구나. 그림이. 이렇게 보고 있는 것처럼 느껴진대요. 나 피규어 보느라 이거 못 봤어. 요거. 눈이 있네. 이렇게 빼꼼하고 보는 듯한 느낌? 나 못 봤어. 오타쿠라서 정신 팔렸어. 이 정도만큼 무섭진 않고 그냥 시선이 느껴지는 정도래요. 우와, 이쁘다. 리바이 헤이초가 여기 있다. 병장님 있네? 게다가 청소하는 차림. 너무 야한 피규어가 많은 거 아니에요? 서큐버스 아니야 이거? 변태. 흰둥이 집도 있어. 마린의 코스프레한 마린짱도 있네. 작은 방에 비해 너무 많은 짐들, 어지러운 방바닥, 쌓아놓은 인형들, 항상 무서운 영상들을 보는 나. 이 정도면은 그냥 제가 귀신을 부르는 것 같기도 해요. 흔한 가위썰이지만 저에게는 진짜 흔하지 않은 일이라서 공포서 쓰고 싶은 마음에 쥐어짜내서 글을 써봐요. 시시하지만 끝까지 읽어주신 분들 감사합니다. 말코 언니 항상 좋은 일 있기를. 이 글을 쓰고 잤는데 새벽에 또 가위 눌렸어요. 근데 제 다리 위에 검은 옷을 입은 남자가 칼인지 뭔지 뭘 들고 찌르려는 자세로 한쪽 다리를 꿇고 저를 보고 있더라고요. 아차 싶어 바로 눈 감고 가위를 풀었네요. 동일인물 같아 보이진 않아요. 이렇게 어머, 쫄라맨 느낌이긴 한데 되게 본격적인 자세를 취했네. 이렇게. 나는 예전에 한번 말했는데 이 뒤에 커튼을 거치면은 하나로 뭉쳐있는, 일자로 뭉쳐있는 형태가 되잖아요. 네, 그 상태로 커튼을 걷어놓고 이렇게 자고 있었는데 꿈에서 내 앞에 누가 있는 거예요. 서 있는 거야. 진짜 이분처럼. 이분이 나랑 비슷한 구조네? 이 사진을 참고하자면은 이 사람은 눈 떴을 때 이렇게 있었는데 나는 여기 있어서 왼쪽 이렇게 커튼 라인에 이렇게. 그냥 가위예요. 가위가 아니라 꿈이었어. 그냥 눈 떠보니까 그 사람만큼 커튼이 뭉쳐 있었어요. 그래서 좀 더 소름 돋았어. 그게 이렇게 꿈에서는 무서운 형태로 보이는구나 라는 느낌? 해서 시청자님들 공포썰 여기까지고, 나는 놀이기구를 타는 걸 좋아하는데 동시에 안전 과민증 때문에 동시에 무서워. 근데 딱 타면은 몰라 하고 그냥 타버리거든요. 대신 탈 때 되게 정자세로 무조건 안전바 꽉 잡고 손 절대 내밀지 않아. 재밌는 놀이기구를 즐기고 싶은 마음은 또 커. 안전 과민증 완전 일상생활을 못할 만큼은 아닌데 꽤 있습니다. 나는 그때가 너무 무서워. 그냥 공사하는 주변 다니면은 진짜 이따만한 덤프트럭 있는 데 있죠. 거기 깔리면 그냥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가 되는 트럭들 다니는 곳. 나는 거기 주변도 무서워요. 갑자기 그 차가 돌진할까봐도 무섭고, 나 그때는 정말 주변을 살피면서 가거든요. 평소에 살피지만 그때는 더더욱 조심해서 다니고. 그래, 건축 현장 무서워. 안전 과민증 vs 대장 과민증? 과민성 대장 증후군? 전자가 낫지. 후자 너무 힘들어. 운전하면 심해지겠다고? 나 운전 한 번도 안 했어요. 면허 따고 한 번도 안 했어. 나 같은 사람 운전하면 안 돼. 운전한 일이 없어요. 그리고 공사장 근처 철근. 이것도 무서워. 갑자기 수직으로 나한테 떨어질 것 같아. 용접하는데 옆에도 무섭더라. 나는. 그 스파크가 당연히 나 쪽에까지는 오지 않겠지만 그 전에 사그라지겠지만 괜히 여기까지 올 것 같아. 그래서 난 좀 멀리 가요. 그 옆에. 위험한 거 맞아요? 제촉이 미쳤지. 제촉이 너무 무서워. 그 날이 갑자기 씩 날아가서 나한테 박혀버릴 것 같고, 그걸로 샤워해야 테토녀라고? 그거는 미친 사람이잖아. 맞아, 파이널 데스티네이션. 그래, 제촉이 하나 돌멩이 튀겨서 나한테 맞아버릴 것 같고, 계란 후라이 할 때 기름 튀기는 거? 근데 나 그것도 조금 있는 게, 뭐 팔 같은 데 튀기면 모르겠는데 눈 아래 튀길까봐 좀 무서워요. 그래서 이렇게 하긴 하는데 눈 아래 진짜 그 작은 확률로 팍 튀기면은, 그래서 눈 감고 해요? 그게 더 위험하지 않아요? 눈 감으면은? 또 뭐가 있을까 무서운 거? 개쫄보. 나 이거 현실에서는 정말 쫄보예요.
컨테이너 트럭 그래 그것도 무서워. 나 컨테이너 트럭 그 해운대 그 장면 때문에 무서워. 그거 뭔지 알아요? 다리 위에서 컨테이너 트럭이 뻥 하고 내려와. 그 여기에 사람이 막 깔려. 그 장면 너무 무서웠어 나. 근데 그거 좀 개그씬이긴 해요. 그 배우분 이름 까먹었네. 그 반가반가 나오시는 배우분. 그분은 살았잖아. 곧 있으면 노가다 가야 되는데 쫄리네? 조심하세요. 괜찮아요. 안전하게 할 수 있습니다. 화상? 나도 화상 입었잖아 최근에 여기 고데기에. 지금은 괜찮거든요. 이거 진짜 어디 잘못 쓸린 순간 이 겉에서 벗겨질랑 말랑 하던 살들이 와라락 하고 한 번에 벗겨지거든요. 내가 실수로 여기 많이 마찰된 적이 많았어요. 지금은 하나도 안 아픈데 약 발랐어. 근데 약을 바름으로써 더 새살이 돋고 막 이렇게 회복이 되면서 그 까져있는 살들이 더 있었는데 인테리어 회사 다니는 동생이 반팔로 글라인더 불똥 다 맞는 거 보고 놀람. 괜찮냐 하니까 집 가서 뜨거운 물로 샤워한다고 되면 샤워하면 된다고 함. 씹테토남. 아니 왜 그러시지? 이열치열. 뭐 본인이 괜찮다면 뭐 어쩔 수 없는데. 아 그리고 내가 최근에 있었던 일인데 저희 본가에서 잘 때 새벽쯤에 갑자기 뭐 경보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즉시 비상계단을 이용해서 탈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방송이 나온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들었던 화재 경보 중에서 제일 무서웠어. 그냥 내가 들었던 화재 경보는 따라라라라라 그 델롱델롱 한 소리 있지. 따라라라라 하는 소리. 이 소리밖에 못 들어봤었는데 이 음성이 나온 거는 좀 처음이었어요. 음성까지 나온 거는. 음성까지 지금 화재가 건물에서 발생했으니까 나가래. 빨리 탈출을 하래. 그래가지고 딱 그거 들은 순간 난 거실에 자고 있었거든요. 내 방이 이제 없어요. 나는 본가에서 나왔기 때문에 내 방은 이제 드레스룸이 돼서 난 거실에서 이렇게 대자로 자고 있었는데 거실에 스피커가 있으니까 깜짝 놀라서 일어났는데 이제 다 같이 나온 거야 거실로. 무슨 일이냐고 하면서. 그래서 일단은 내가 나가자 했어. 나는 그런 거 무조건 나가거든요. 그런 경보 있을 때 이거 오경보 잘못 올린 거겠지 하고 안 나가면 안 돼요. 무조건. 나는 그런 거 무조건 나가는 사람이라 빨리 옷 입고 나가가지고 나 그때 바로 지갑이랑 핸드폰 들고 다 같이 이제 난방 같은 거 걸치고 바로 내려갔어요. 그리고 사실 그때 엘베도 타면 안 돼요. 근데 뭔가 그냥 좀 이것도 불감이긴 한데 엘베를 타긴 탔어. 사람이 뭐 없더라고? 나갔는데 놀랍게도 아무도 안 내려온 거야. 우리랑 어떤 한 가족들만 내려왔어요. 그러니까 우리 어떤 한 가족 그리고 옆동에 어떤 한 부부 이렇게 세 쌍밖에 안 내려왔어요. 세 팀밖에. 그래가지고 아니 어떻게 이렇게 큰 경보인데 이거밖에 안 내려오지 하고 있었는데 알고 보니까 우리 층에서만 울렸대. 우리 층에 있는 화재 경보기가 잘못돼가지고 울린 거래요. 그리고 우리랑 같이 내려오신 가족분들은 우리 윗집 사람들이라서 그게 이제 어떻게 들렸나 봐. 이 라인만 울린 거야. 옆동 부부는 어떻게 된 건 잘 모르겠는데 그 소리가 워낙 커서 들려서 내려온 걸 수도 있고. 근데 그게 원인이 너무 더워서 경보기에 습기가 차가지고 가끔씩 그렇게 오류가 날 때가 있대요. 진짜 오작동이었어. 근데 나는 그래도 좀 무서워가지고 경비 아저씨가 이걸 말하기 전까지는 그냥 계속 그 자리를 지켰습니다. 언니랑 엄마는 올라 보내고 아빠는 이때다 싶어 담배 피고 나는 잠깐 이렇게 기다리고 있고 1층에서 경비 아저씨가 어떤 조치를 취하나 좀 지켜보고 있고 그래서 이러고 있고 알고 보니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내가 1층에서 기다리고 있는데 경비 아저씨가 이거 뭐 몇 층에서 일어났다는데? 하니까 몇 층이 딱 우리 층인 거였어. 내가 거기 우리 층인데요? 하고 올라가서 경비 아저씨가 확인하고. 근데 그게 그때쯤에 나 두피 케어 받고 있다고 했잖아요. 그 두피 케어를 받는 그 건물에서도 그런 경보가 한 번 있었어요. 근데 이것도 난 놀라웠던 게 이렇게 케어를 받고 있는데 밖에서 경보입니다. 뭐 화재가 났습니다. 건물 밖으로 나가주세요. 이렇게 안내가 나왔는데 그 내 머리 해주신 분은 정말 차분하게 계속 내 머리를 하고 계신 거예요. 두피 케어를. 그래서 내가 이분 왜 아무 반응이 없으시지 하고 밖에 무슨 일이에요? 하고 내가 먼저 말했어요. 그래서
그분이 확인해보고 올게요 하고 갔는데 다행히도 잘못된 경보를 했는데 잘못된 경보면은 바로 조치를 해가지고 바로 꺼지거나 해야 되는데 한 2, 3분간 계속 왱 하는 상태로 난 계속 두피 케어를 받았거든요. 약간 무서운 거예요. 잘못된 건 맞긴 한데 다행히 진짜 잘못된 게 맞았어요. 내가 그래서 그 여름 때 2번이나 이 오작동을 경험했어. 그니까 맞아, 오작동이 없어야 되는 게 양치기 소년처럼 안 믿어요 나중에. 두피가 더 문제였냐고? 그래서 내가 상상까지 했잖아. 나 지금 머리에 뭐 치덕치덕 바른 상태인데 진짜 불난 거면 나 이대로 나갈 수 있을까? 나가면 머리 이렇게 된 상태인데 뭐 불난 건데 이게 뭔 상관이겠어 하면서 계속 생각하고 있었는데 다행히 꺼졌어, 화재 경보기가. 화재 대피 훈련 해봤는데 대낮에도 연기 때문에 실내에는 한 치 앞이 안 보여요. 맞아. 무서워. 상상만 해도 무서운 것 같아. 그래서 평소에 소화기 위치 봐두면 좋아요. 나는 그래서 자취 시작하자마자 한 게 그 건물 내 호 앞에 소화기 있긴 있는데요. 집 안에 이만한 개인용 소화기를 하나 샀었어요. 지금도 있어. 애기 소화기가 있걸랑. 자취하시는 분들 그거 꼭 사세요. 얼마 안 해. 그리고 자리 차지도 별로 안 해요. 고등학교에서 오작동이 심했는데 그래서 울려도 대피하면 오히려 혼나요. 오작동인 거 알면서 왜 움직이냐고. 그러니까 나 저거 관련된 커뮤니티 썰 같은 것도 봤는데 아버지가 소방관이셨대요. 그래서 아들한테 그렇게 되게 교육을 그렇게 잘했대. 오작동이든 아니든 일단 나가야 된다. 너가 아이들을 다 같이 데리고 나가라 라고 교육을 하셨대요. 근데 오작동이 한번 일어난 거야. 그래서 아들이 친구들을 데리고 다 나갔대요. 다행히 오작동이었던 거지. 근데 그걸로 아들을 혼냈대. 엄청. 왜 너가 나서가지고 뭐 하냐. 그래서 소방관 아빠가 와가지고 교장한테 엄청 따졌다고. 그래서 사과를 받았다. 뭐 이런 썰이었던 것 같아. 오히려 이상한 취급받고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랬습니다. 여러분도 조심하시고 꼭꼭 안전에 주의하십시오. 안전불감이 좀 심한 것 같아. 그러니까 그 눈치를 보는 게 좀 심해요. 지금 탈출해도 돼? 이런 걸 하면 안 된다고. 그냥 나가라고. 탈출해 마라. 그러니까 자꾸 혼자 속으로 탈출할까 말까 이러고 있어. 그냥 나가야 돼요. 그게 너무 웃긴 것 같아. 아무튼 탈출하세요. 뭐가 됐든. PC방에서 화재 경보 알람 3번 정도 경험해봤는데 안전 불감증 레알 공감. 그래요? PC방은 또 지하에 있는 경우가 많아서 더 위험한 것 같아. 그리고 또 PC방은 안전 불감증 있다는 것까지 생각하면은 이 게임에 몰입하고 있으니까 내가 지금 이 랭게임을 돌리고 있고 뭐 경쟁전이야. 오작동이겠지. 나 지금 이거 이겨야 돼. 라는 심리에 더 안 나갈 거란 말이죠. 다른 거면 몰라도. PC방 그래 로그인 화면에 비상구 안내도 떠있어. 맞아. 위기탈출 넘버원 같은 프로그램 왜 없는 거예요. 그거 좀 다시 생겼으면 좋겠네요. 후반으로 갈수록 좀 이상하긴 했는데 그래도 초반은 도움이 많이 됐거든요. 맨날 챙겨보고도 그랬는데. 그럼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읽어줬으면 하는 썰 있으면 저희 카페에 올려주시면 돼요. 이중잠금 하시고 제가 마지막에 하는 이 말도 안전을 위해 항상 하는 말이에요. 이중잠금. 그 다음은 그냥 장난으로 하는 말인데 침대 아래 옷장 위아래 안에 근데 이것도 귀신이 아니고 사람이 있을 수도 있겠네? 이것도 안전을 위해 하는 말 맞고 부엌 창문 잘 닫으시고 세탁기 안에도 잘 보시고 조심하세요. 안전 조심하세요. 현실 공포입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안녕히 주무세요. 유바 안녕.